자, 이번 강의는 제5장 비교 도치 부정구문입니다. 강의로서는 6강 6번째 강의죠. 이 비교 도치 부정구문도 자, 밑줄의 품사나 위치만 봐도 무엇을 점검하는가를 알 수 있는 체계로, 즉 밑줄어법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교 구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 볼까요? 자, 비교 구문에 밑줄을 쓸 때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가? 그 다음, 자, 도치구문, 즉 어순문제입니다. 도치구문은 어순문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도치구문에 밑줄을 쓸 때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가? 그 다음, 부정구문에 밑줄을 쓸 때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 자, 이 비교, 도치, 자, 부정구문에 대해서 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비교구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구문에 밑줄을 쓸 때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가? 우리가 비교구문은 세 가지가 있죠. 원급 비교, 그 다음 원급 비교, 비교급 비교, 최상급 비교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밑줄의 위치도 원급의 밑줄, 비교급의 밑줄, 최상급의 밑줄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뉘어 나옵니다. 먼저 자, 원급의 밑줄이 있을 때, 자, 그 전에 비교구문 기본 지식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교구문 들어가기 전에 자, 요거 6가지 사항이 있어요. 이 6개는 꼭 알고 들어가자 그 얘기죠. 자, 비교구문 기본 지식. 자, 첫 번째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as then 뒤에 밑줄이 있을 때, 자, 이거 비교 대상 같아야 한다. 자, 비교구문 병렬구조죠. 비교구문 병렬구조 문제죠. 그렇습니까? 자, 이건 우리가 제3장 연결어 공부할 때 우리가 했죠. 자, 연결어 병렬구조 세 가지. 병렬구조 세 가지가 뭐가 있었죠? 정인접속사 병렬구조, 상관접속사 병렬구조, 비교구문 병렬구조 세 가지가 있었죠. 자, 그 세 가지에서 제3장을 자, 참고를 해주세요. 두 번째, 자, 원급과 비교급은 둘 비교하고 최상급은 셋 이상을 비교한다. 자,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 세 번째, 형사의 최상급 앞에는 덜을 붙입니다. 부사의 최상급 앞에는 덜을 붙이지 않습니다. 역시 너무 기본적인 얘기들이죠. 네 번째, 최상급 표현을 우리가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급 표현. 자, Tom is tallest boy in his class죠. 그 학급에서 요거 his입니다. 자, 더가 아니고 요거 his로 바꿔주세요. his로. 자, in his class. Tom is tallest boy in his class. 탐은 그 학급에서 가장 키가 크다. 되죠. 더 EST. 최상급 구문이죠. 더 EST. 최상급 구문입니다. 자, 이 구문을 우리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자, as any 단수명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잠깐만 이 최상급 표현 들어가기 전에 자, 우리 한국어로 먼저 이해를 한번 해보죠. 자, 철수가 그 학급에서 가장 키가 크다. 이거 우리 다른 말로 한국어로 먼저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철수가 그 학급에서 가장 키가 크다. 그 말이나 철수가 그 학급에서 어떤 누구만큼 못지않게 키가 크다. 최상급 표현입니다. 이것도 그 말이나 철수가 그 학급에서 어떤 누구보다 키가 더 크다. 그 말이나 자, 이번에는 부정어가 들어갑니다. 그 학급에서 어떤 누구도 탐만큼 크지 않다. 아, 철수만큼 크지 않다. 역시 철수가 가장 크죠. 그 다음 그 학급에서 어떤 누구도 철수보다 더 크지 않다. 역시 마찬가지죠. 철수가 가장 크죠. 그래서 이 표현을 우리가 영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탐이 그 학급에서 어떤 누구만큼 못지않게 키가 크다. 자, as any 뒤에 단수명사 온다. 자, 이 구문 외워져. as any 단수명사. 최상급 의미가 나오죠. 자, 그 다음 그 학급에서 탐이 그 학급에서 어떤 누구보다 키가 더 크다. 어떻게 들어갈까요? 자, 비교급된 any other 단수명사죠. 그 학급에서 어떤 누구보다 키가 더 크다. 자, 이번에는 부정어 들어가는 표현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부정어는 어떻게 들어가지죠? 자, 이게 먼저 as 원급을 사용해서 부정구문 들어가서 최상급 의미가 나오는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바꾸느냐? 우리 그런 게 있었죠. 그 학급에서 어떤 누구도 철수만큼 크지 않다. 자, 그 표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표현은 자, as 이하를 부정어 만들어서 즉 any를 no로 만들어서 비교 대상 탐하고 자리 바꿈하면 그런 문장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나옵니까? 자, 여기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any boy in his class가 어떻게 바뀝니까? no boy in his class로 바뀌어서 제일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비교 대상 탐이 바로 그 자리에 들어왔죠. 이리 바꾸면 어떤 표현이 나왔죠? 그 약값에서 어떤 누구도 탐만큼 크지 않다. 최상급 의미가 나오죠. 기억할까요? 부정어 so 부정어 as. 부정문이 될 때는 so 써도 괜찮습니다. as도 물론 되고 so 더 많이 쓰죠. 그래서 부정어 so 부정어 as 되겠죠. 자, 최상급 의미가 나옵니다. 그렇죠. 어떻게 만들었다고? as 이하를 부정어 만들어서, 즉 any를 no로 만들어서 비교 대상 탐하고 자리 바꿈하면은 부정어 so 부정어 as 최상급 구문, 최상급 표현이 나온다 그랬죠. 그 약급에서 어떤 누구도 탐만큼 크지 않다. 자, 이번에는 비교급을 사용해서 최상급 의미가 나오는 자, 구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만들어지나? 역시 대NM의 줄을 딱 끊고, 자, 대이하를 부정어 만들어서, 즉 any를 no로 만들어서 비교 대상 탐하고 자리 바꿈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 그 구문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죠. 자, no other boy in his class is taller than 중간에는 그대로 탐이 자리에 왔죠. 어떤 표현이 나왔습니까? 부정어 비교급 than이죠. 부정어 비교급 than. 그 약급에서 어떤 누구도 탐보다 더 크지 않다. 역시 최상급 의미가 나오죠. 뭐 기억할까요? 자, 부정어 비교급 than이죠. 아, 부정어와 비교급이 한 문장에 한 개 사용되니까 무슨 의미? 최상급 의미가 나오더라. 기억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 구문 두 개는 중요하죠. 이 구문 두 개는 중요합니다. 자, 뭐 기억할까요? 자, 부정어 so as, 부정어 as. 자, 부정어 비교급 than이죠. 됐습니까? 이때 add가 앞으로 나가면 이거 생략해도 괜찮아요? add가 앞으로 나가면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자, 됐죠? 자, 최상급 의미가 나오는 거 기억을 잘 합시다. 자, 최상급은 as any 단수명사. 자, 비교급된 any other 단수명사. 자, 부정어 so as, 부정어 as. 자, 부정어 비교급 than 되죠. 근데 부정어 비교급 than에서 than 이하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부정어와 비교급이 한 문장에 한 개로 사용되니까 최상급 의미가 나오더라는 거 기억하죠. 예를 들어서 it couldn't be better. 더 좋을 수 없어. it couldn't 부정어 be better 비교급 되니까 어떤 의미가 나오죠? 더 좋을 수 없어. 가장 좋다 의미가 나오죠. 역시 부정어와 비교급이 한 문장에 한 개 사용되니까 최상급 의미가 나오더라라는 거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넘어가죠. 자, 우리가 비교급된 any other 단수명사에서 단수명사가 sing이나 one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자, 비교급된 any other thing, any other one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알겠죠? 어떻게 된다? any가 sing이나 one을 만나면 우리가 anything, anyone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런 단어가 있는데 굳이 any other thing, any other one 이런 표현을 갖다가 굳이 쓰지는 않겠죠. 그럼 어떻게 쓴다? any와 thing 붙습니다. any와 one이 붙어요. 붙으면 anything, anyone이 되겠죠. 그때 add가 뭐로 바뀝니다. 뭐로 바뀔까요? else로 바뀝니다. 이 else는 add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밖에 그 외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이 else는 부정대명사를 수식하거든요. 그래서 anything else, anyone else. 자, 비교급된 anything else, anyone else. 자, 이 문장도 최상급 의미를 갖더라라는 거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는 비교구문 기본 지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얘기가 최상급 표현이었죠. 자, 이번에는 다음에는 자, 배수사 구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수사 구문. 자, A는 B보다 뭐뭐가 몇 배다 표현이죠. 자, 세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자, A's 배수사 as B. 그 다음 A's 배수사 더 명사 of. 그 다음 A's 배수사 비교급 than. 자, 비교급 than이죠. 자, 예문을 보면 더 빨라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 The Danube 5 times. 자, 다뉴브 강은 5배다. 자, as long as the 한강 길이의. as. 자, 배수사 as 구문이죠. 배수사 as. 자, 배수사는 so as 쓰는 거 아닙니다. 배수사 as 구문이죠. 자, 이거는 더 명사 of 구문으로 바꿔볼까요? The Danube 5 times. The length of the Han 되죠. 그러니까 배수사 더 명사 of. 자, 이번에는 배수사 비교급 than 구문으로 바꿔볼까요? The Danube 5 times longer than the Han 되죠. longer than the Han. 배수사 비교급 than이죠. 됐습니까? 자, 요 구문 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사 as, 배수사 더 명사 of, 자, 배수사 비교급 than. 해석해보면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맞습니까?
자, 이때 우리가 long이 뭐로 바뀌었어요? 자, long이 우리가 long이 length로 바뀌었죠. long이 length로.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우리가 형용사나 부사가 명사로 바뀌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 명사로 어떻게 바뀌느냐? long은 length로, high는 height로, wide는 width로, many는 number로, much는 quantity로 바뀌겠죠. 이 명사만 기억하면 되겠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수와 구문 마지막 그 6번째 얘기. 자, 비교구문 기본 지식 그 6번째 얘기. no 플러스 비교급이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not과 no의 차이점을 이제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not과 no의 차이점. 자, 일단 결론은 비교급 앞에 뭐다? 자, 비교급 앞에 no가 있으면 비교급 앞에 no가 있으면 뭐 앞에 비교급 앞에 no가 있으면 무슨 의미가 나온다? 일단은 자, 원급의 의미가 나온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것도 뭐다? 반대 의미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ot과 no의 차이점을 먼저 이해해 보도록 하죠. not과 no의 차이점. She's not a genius, she's no genius. 이거 해석하면 똑같죠? 그녀는 천재가 아니다, 그녀는 천재가 아니다. 똑같죠? 자, 이 두 차이점이 뭘까요? She's not a genius, she's no genius. She's not a genius, 천재가 아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담고 있고. 자, she's no genius. no는 반대쪽 의미가 있다. 자, 그녀는 천재가 아니다. 무슨 말이다? 둔재다. 반대로 오히려 둔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no가 더 반대쪽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비교급 앞에 no가 붙으면은 일단은 as의 의미가 나오더라. 그리고 반대 의미, 원급의 반대 의미가 나오더라. 다시 예문을 보도록 하죠. 이게 한번 보세요. He is not taller than you. 자, 그는 not을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더 크지 않다, you보다. you가 크다는 얘기죠, you가. 이 문장 보세요. He is not taller than you 되죠. 자, 비교급 앞에 뭐가 나왔죠? 비교급 앞에 no가 나왔죠, 비교급 앞에. 자, 비교급 앞에 no가 나오면은 자, 무슨 의미다? 비교급 앞에 no가 나오면은 무슨 의미다? 일단은 as의 의미가 나오고, as의 의미가 나온다. 자, 톨의 반대말 생각하죠? 뭐? 반대 의미니까 반대말 short죠. 그래서 not taller than은 무슨 의미다? as short as의 의미다라는 거. 되겠습니까? 자, 다시 기억하죠? 비교급 앞에 no가 오면은, 비교급 앞에 no가 오면은 우리가, 우리 한국어로 직역이 안 됩니다. 비교급 앞에 no가 오면은 한국어로 직역이 안 된다. 어떤 뭐로 바꿔야 된다? 자, as의 의미가 나온다. 반대로, 반대 의미로. 됐습니까? no taller than 딱 나오면 뭐다? no 대신에 as, than 대신에 as 딱 집어넣고 톨의 반대말 short를 집어넣는다. 됐습니까? no taller than 이거 as short as의 의미가 바로 와야 됩니다. 이거 독해에서 놓치면 큰일 나죠. 정반대의 의미로 해석에 들어갑니다. 되겠죠? 네. 이 부분. 자, 비교급 앞에 no가 나온다. 무조건 as의 의미가 나와. 반대의 의미로. 되겠죠? 그러면 normal than이라는 우리가 수구가 있죠? normal than 수거. normal than도 보겠습니다. 비교급 앞에 뭐가 나왔죠? no가 나왔죠. 그럼 보다 as의 의미가 나올 것이다. 뭐? 반대 의미로. more, 많은데 반대는 뭐죠? 적은 뜻이잖아. 아주 적은. as few as little as의 의미가 나오는 거죠. 이해됩니까? as 이하만큼 아주 적은 이 말이죠. 겨우 단지 그 정도 뜻이 나오죠. 그래서 한 단어로 only 의미가 나온다. 그 말이죠. no less than 들어갈까요? no less than, less 비교급 앞에 no가 나왔어. 무슨 의미? as의 의미가 나오더라. 반대 의미로. 그럼 no 대신에 as, than 대신에 as를 딱 넣고 less의 반대말을 써놨습니다. 원급으로 뭐 less는 적은 뜻이죠. 그럼 적은의 반대말은 많은 뜻이잖아. 그러므로 as many as much as 뜻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not more than 기억해보세요. not more than. not more than은 뭐다? not은 직역하면 되죠. not은. not more than. than 이하보다 많지 않은. than 이하보다 많지 않은. 그럼 x 값은 어떻게 되죠? 같거나 적다가 되는 거죠. 같거나 적다에서는 우리가 수학에서 최대값을 알 수 있어요. 최소값을 알 수가 있어요. 같거나 적다에서는 최대값을 알 수가 있죠. x는 3보다 같거나 작다 이라면 최대값이 3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자, 최대값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최대한 and most의 뜻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not more than, 아하, 최대한 and most의 뜻이구나. 되겠죠? 그 다음에 not less than, 자, than 이하보다 적지 않은, 같거나 크단 말이죠. 같거나 크다 있으면 무슨 값을 알 수가 있어요? x는 5보다 크다, 같거나 크다. 그러면 최소값이 5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나온다? 최소한, 적어도 at least, in the list 뜻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는
자, not more than, not less than이죠. not more than, 자, 많아야, more가 있으니까 많아야, not less than, less가 있으니까 적어도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따지고 싶을 때는 뭐 than 이하보다 많지 않은, 그러니까 같거나 적다, 최대값 알 수가 있네, 최대한 뜻이 나오는 거고, 뭐 not less than 이하보다 적지 않은, 그 같거나 크단 말이잖아. 그럼 최소값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최소한 적어도 뜻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따져봐도 괜찮고 외우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4개의 수구를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이해를 하면서 이 수구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 전혀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no more than, 비교가 앞에 no가 있으니까 as is 의미가 나와. 반대 의미로. 많은 반대는 적은이잖아. 그러므로 as few as, as little as 나오더라. 한단에 on 의미가 나오더라. 헷갈릴 이유가 없는 거죠. 됐습니까? 노랬을 때 마찬가지. 됐습니까? 그래서 4개의 수구를 헷갈리지 말자. 자, 그래서 비교가 앞에 no가 붙는 구문. 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보도록 하죠. Where is the number of fish than horses? 자, 이 문장 어떤 의미죠? 어떤 의미일까요? 비교급 앞에 뭐가 나왔다? 뭐가 나왔구나. 잠깐만, 거기서 여러분들이 뭐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게 뭐가 무슨 의미가 있다? 뭐가 비교급의 의미를 더 많은 이런 뜻도 있지만은, 얘가 단순하게 그냥, 긍정 의미로 그냥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긍정 의미로. 이 less가 어떻다? 더 적은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게 우리가 부정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단순 부정 의미로. 알겠죠? 뭐가 긍정 의미, less가 부정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where is number of fish than horses? 비교 앞에 no가 나왔어. 비교급 앞에 no가 오면 일단 무조건 무슨 의미 나온다? as is 의미가 나온다. 뭐 반대 의미로. 됐습니까? 그럼 이때 more가 지금 이제 긍정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그러면 긍정 의미의 반대는 뭐다? 부정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다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where is no more fish? 의미가 무슨 의미다? 자, more가 비교 앞에 no가 있으니까 무슨 의미? as is 의미가 나오죠. 반대로, 반대 의미로.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의 반대는 뭐가 된다? 이때 뭐는 긍정 의미라고 그랬죠. 긍정 의미의 반대는 뭐다? 부정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where is no more fish? 무슨 의미다?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다. than a horse is. 이게 no 대신에 as, than 대신에 as 의미가 되는 거잖아. 말이 물고기 아닌 것처럼. 이해되겠죠? 그런데 왜 여기 뒤에 not이 없느냐는 거죠. 왜 뒤에 not이 없느냐? 왜 뒤에 not이 없느냐? 이 not 쓰면 안 됩니다. no more than 뒤에 not 없이 부정 의미가 나오죠. not 쓰면 안 됩니다. 이 문제 출제를 할 때는 뒤에 not을 써놓고 맞나 틀리나를 물어봅니다. 알겠죠? 자, 왜 not이 없다? 이게 than이나 as 이하는 어떻다? as 이하는 병렬 구조죠. 병렬 구조는 우리가 같은 말이 반복될 때는 생략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not이 앞에 있기 때문에 부정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정의미가 생략된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이 문장 금방 보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no more than 딱 보면은 뭐다? 자, no 비교가 앞에 no가 있네. as is 의미가 나온다. 자, 이거의 반대말. 뭐의 반대말? 이때 뭐는 비교급 의미가 아니고 뭐다? 긍정 의미라고 그랬죠? 그럼 이게 부정 의미가 된다. 그러므로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다. 이런 의미가 나오는 거죠. 여기 되는 as 의미잖아. 말이 물고기 아닌 것처럼. 왜 not을 되면 안 된다? not을 안 쓴다. 그죠? not을 쓰지 않고 부정 의미가 나옵니다. 알았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왜? 병렬 구조라고 그랬죠? 병렬 구조는 not이 앞에 부정어 있기 때문에 부정어를 같은 거 병렬 구조는 날리지 않는다. not이 있기 때문에 not을 쓰지 않는 거죠. 이거 조심해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 구문은 자, where is not a fish any more than a horse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다?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떻죠? no는 not 그 다음에 any하고 똑같은 거죠. not any하고. no는 not any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no를 갖다가 not any로 나눴죠. 나머지는 다 똑같죠. 그래서 not any more than도 기억하죠. not any more than도 이해되겠습니까? not any more than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문도 마찬가지로 뒤에 not을 쓰면 된다 안 된다? 뒤에서 not을 쓰면 안 된다 되죠. 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 두 문장을 갖다 우리 뭐라 불러요? 양자 부정 구문이다. 양자 부정이다. 이름 붙이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냥 외워도 되겠습니다. 특히 독해할 때는 이 비교 앞에 no를 놓치면은 우리가 반대로 해석을 해요. 그렇게 되면 큰일 나겠죠. 자, 이거는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다. 모순구문 just as 구문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just as. 됐습니까? 고래는 not
whale is not a fish.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야. just as. 마치 뭐뭐인 것처럼 되죠. just as. 뭐뭐인 것처럼 되죠. 말이 물고기 아닌 것처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not이 들어가야 되죠. not이 들어가야 되죠. just as는 단순 접속사예요. 접속사. 접속사는 우리가 병렬 구조 아닙니다. 알겠죠? 아니기 때문에 not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just as not 붙여야 된다는 거. 위에는 쓰면 안 되잖아. 그렇죠? 이거는 just as 구문 앞으로 빼도 괜찮아요. just as a horse is not a fish. 자, 말이 물고기 아닌 것처럼 so. just as를 앞으로 빼면 so가 나옵니다. so a whale is not 되죠. 이번에도 당연히 not이 나와야 되겠죠. 자, 이 so는 우리가 그렇듯이 뭐 부사절 접속사니까 따지자면 그러니까 뒤에는 not이 나와줘야 됩니다. 병렬 구조 아닌 겁니다. so. 알았죠? 자, 기억할까요? 뭐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른다? 양자 부정이다. 양자 부정 구문이다.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 no more than, not any more than, not just as not, just as not so not 되는 거. 됐습니까? just as so 됐습니까? 자, 다음 문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은 어때요? A whale is no less a mammal than a horse is. 자, 이번에도 뭐가 나왔다? 비교급 앞에 no가 나왔다. 한국어로 직역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석할까요? 일단 as 의미가 나온다. 뭐? 반대 의미로. 예, 반대 의미로. 됐습니까? 이때 레스는 더 적은 뜻이 아니고 비교급 의미가 아니고 뭐다? 부정의미입니다. 부정의미. 부정의미의 반대는 뭐다? 긍정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 거로 a whale is a mammal. 고유는 포유동물이다 이런 뜻이죠. no less a mammal은 고래는 포유동물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까? 말이 포유동물인 것처럼 이건 양자 긍정 구문이죠. 양자 긍정 구문이기 때문에 뒤에 not의 시비가 필요 없죠. 두 개 다 뭐뭐인 것은 이다 인 것처럼 되니까 not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면 되죠? 역시 마찬가지로 just as 구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A whale is a mammal. 고래는 포유동물이다. just as a horse is. 말이 포유동물인 것처럼. 됐죠? 그 다음 just as 앞으로 빼면 뭐가 나온다? so sv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just as sv, so sv 구문이 되는 거죠. sv는 주어 동사라는 뜻이죠. 자, 됐습니까? 자, 이래서 비교급 앞에 no가 붙는 구문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자, 됐죠? 자, 이래서 우리는 비교구문 기본 지식 6가지를 갖다가 먼저 알고 자, 지금부터 자, 밑줄어법 비교구문 밑줄어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원급에 밑줄이 있을 때 무엇을 점검하는가 말이죠. 원급. 자, 우리 비교구문의 밑줄 어디 들어오겠어요? 당연히 원급에 비교급에 최상급에 이런 밑줄 들어오겠죠. 그럼 원급에 밑줄 있을 때 비교급에 밑줄이 있을 때, 최상급에 밑줄이 있을 때 우리는 각각 무엇을 점검하는가를 알면 되겠죠. 자, 원급에 밑줄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점검한다? 그래서 원급에 밑줄이 있을 때는 원급에 밑줄이 있을 때 뭐 점검한다? 보자리는 형사 쓴다. 이거 우리 형사 부사 파트 할 때 공부했던 거죠. 그거가 똑같습니다. 앞에 애들 손가락 딱 가리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완성 문장이면 부사를 쓰는 거고. 그 다음 자, 비교급에 밑줄이 있을 때는 무엇을 점검하는가? 자, 비교급은 밑줄이 세 군데입니다. 비교급은 기억하세요. 자, 비교급 앞에, 비교급에, 비교급 된 뒤에. 자, 밑줄이 세 개로 나뉘어 나옵니다. 비교급은. 알았죠? 자, 먼저 비교급 앞에 밑줄 들어오면 무엇을 점검하는가? 비교급 앞에 밑줄이 있는 것은 이 문제뿐입니다. 비교급 앞에 비교급 강조 점검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 비교급 앞에 오는 much, still, even, far, by far, a lot, 어리들은 무슨 뜻이다? 비교급 강조로서 훨씬이라는 뜻이죠. 훨씬. 되죠? 훨씬. 비교급 강조입니다. 알았죠? 자, 이때 very 쓰면 안 된다. 기억하면 되죠? very는 원급을 수식해요.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주의사항은 the girl is pretty, much more smart, still more smart 나죠? much more, 비교급 앞에 much가 왔네. 자, more 앞에 still, 비교급 강조가 왔네. 그렇죠? much하고 still, 비교급 강조잖아. 그렇죠? 훨씬이라는 뜻이죠. 훨씬. 해석해 볼까요? 자, the girl은 pretty에, much more, 훨씬 더 smart, 영리하고. 이 말이죠? 훨씬 더 영리하고. still more smart, 훨씬 더 영리하고. 무슨 의미가 나오죠? 영리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프리티하다 이런 의미가 나오죠. 다시 말하자면 자, 훨씬 더 영리하죠. 훨씬 더 영리하다는 것은 영리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의역하자면 그런 의미가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much more, still more는 직역하면 돼요. 훨씬 더 스마트하고, still more, 훨씬 더 스마트하고. 이걸 어역을 하니까 무슨 말할 것도 없이 이런 의미가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번에는 부정문이에요. 앞에가 부정문이니까 어떻게 된다? The girl is not pretty. 자, the girl은 pretty하지 않아. 자, much less, still less smart. 자, 훨씬 더 영리하지 않고, still less, 훨씬 더 영리하지 않고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나오죠? much less, still less도 뭐다? 훨씬 더 뭐하지 않고 이런 뜻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역을 하니까 무슨 말할 것도 없이 이런 의미가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자, 비교급 앞에, 자, 비교급 앞에 비교급 강조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여기는 어디 나왔다? 이거는 뭐다? 이거는 자, 우리가 긍정문이죠. 긍정문. 자, 긍정문이고, 이제 not 들어오는 얘는 뭐다? 자, 부정문이죠. 부정문. 그렇습니까? 자, 부정문이죠. 그러니까, 긍정문일 때는 뭐다? much more, still more를 쓰고, 부정문일 때는 뭐다? much less, still less를 쓰더라. 라는 거 기억하면 되겠죠. 어역은 무슨 말할 것도 없이 두 개 뜻이 똑같이 나오죠. 됐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앞에 긍정문이거나 부정문이나 관계없이 자, 쓸 수 있는 무슨 말할 것도 없이 외울까요? Not to speak of, not to mention, to say nothing of, let alone 되는 거죠. 무슨 말할 것도 없이 되죠. 얘는 앞에 긍정문, 부정문 따지지 않습니다. 다 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비교급 앞에 밑줄 왔을 때 무엇을 점검하는가? 비교급 강조를 점검한다라는 거 공부했습니다. 자, 비교급에 밑줄이 있을 때 무엇을 점검하는가 되죠. 비교급에 밑줄이 있을 때. 자, 세 가지 점검합니다. 비교급인가 최상급인가 판단합니다. 되겠죠? 두 번째, 비교급 앞에 더가 붙지 않는가? 선생님, 비교급 앞에 더가 붙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더는 형용사의 최상급 앞에 더 붙는 거 아닙니까? 자, 비교급 앞에도 더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거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 세 번째는 동일인, 동일물 비교인지 점검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점검합니다. 자, 비교급의 밑줄 들어오면 세 가지 점검한다. 외우자. 뭐 점검한다? 자, 비교급, 최상급, 구별을 판단한다. 더 비교급인지, 그 다음에 동일인, 동일물 비교인지 판단한다. 되겠죠? 점검한다. 됐습니까? 자, 이 세 가지 점검합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자, 비교급인가, 최상급인가. 자, 이건 어떻게 구분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구분하면 되죠?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둘을 비교하는지, 아니면 셋 이상을 비교하고 있는지. 둘을 비교한다면 비교급을 쓸 것이고, 원급하고 비교급이 우리가 둘 비교할 때 쓰는 거잖아. 셋 이상 비교가 최상급이고, 맞죠? 그러니까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비교급 문장인지 최상급 문장인지. 그렇죠? 딱 두 개밖에 없는데 비교하고 있는 건지.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셋 이상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이해되겠죠? 예. 자, 이 강이 우리나라에서 보다 더 길다. 이 판이 맞아. 이 강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다. 강은 우리나라 몇 개 있는데, 상식적으로 몇 개 있어요? 3개 이상 있죠? 최상급 표현을 써야 되겠죠? 그때 비교급 표현을 쓸 수 없는 겁니다. 두 개의 강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겠죠? 그런 것처럼.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해석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비교급 앞에 덜을 붙이는 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비교급 앞에 덜을 붙이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 자, 첫 번째 경우 여러분들이 잘 알죠? 관용적 표현.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이죠.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되죠. 그죠? 자, 이때 우리가 더의 뜻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더의 뜻을. 자, 앞에 더는 무슨 뜻이다? 할수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앞에 더 뜻이 뭐라고? 할수록. 굳이 따진다면 이거 관계 부사입니다. 이거 품사는 알 필요 없는데, 더 비교급, 더 비교급 구문에서 앞에 더 비교급 구문에서는 자, 이게 관계 부사이기 때문에 뭐다? 이거 관계 부사라면 알 거 없지만은 접속사를 쓰지 않죠, 이 접속사를. 접속사가 없이 뒷문장으로 연결된다는 얘기는 앞에 더가 접속사 역할도 한다는 뜻입니다. 굳이 품사로 따진다면 관계 부사인데 이런까지 품사를 알 필요는 없어요. 할수록 더 비교급, 더 비교급 구문에서 앞에 더는 할수록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더 비교급, 앞에 더 비교급에는 접속사를 쓰지 않더라. 굳이 그 이유를 알고 싶다면 왜? 앞에 더가 관계 부사니까. 명사 앞에 붙는 정관사 더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겁니다. 알았죠? 자, 이때 더 뜻이 뭐라고? 할수록 뜻을 갖고 있더라 라는 거 되죠. 자, 접속사 붙이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뒤에는 무슨 뜻이다? 그만큼 그 정도 뜻을 갖는 부사입니다. 그만큼 그 정도. 자, 이 더의 뜻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더 비교급, 더 비교급 구문이 자연스럽게 뜻이 나오겠죠? 어떻게 나온다? 더 비교급. 더 할수록 하는 그만큼 더 한다. 이런 뜻이 나오죠.
됐습니까? 더 비교급, 더 비교급 구문이죠.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higher we climb, the thinner the air becomes. 자,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이죠. 자, 더 높이 올라갈수록, 올라가는 것만큼 공기는 더 얇아진다. 얇아진다, 공기는 되죠. 됐습니까? 자, 이거 원래 문장으로, 원래 어순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원래 어순은 higher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더가 필요 없겠죠. 더가 없어지는 대신에 이게는 뭐다? 뭐 할수록 뜻을 가진 접속사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뒤에도 자, 제자리 들어가게 되면은 더가 필요 없어요. 알겠죠? 제자리 들어가면 더가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뭐뭐 할수록 뜻을 가진 접속사 뭐가 있습니까? 뭐뭐 할수록 뜻을 가진 접속사 뭐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네, as가 있죠? as 쓰면 되겠습니다. 자, 비례 접속사라고 그러죠. 참고로 뭐뭐 할수록 뜻을 갖는 비례 전치사는 with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자, 두 번째, 비교급 앞에 더가 붙는 두 번째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of the two, of A and B 둘 중에서 라는 말이 있을 때 비교급 앞에 더를 붙입니다. 이때 더의 뜻은 뭐가 된다? 그만큼 그 정도 뜻을 갖게 됩니다. 알겠죠? 이때 명사 앞에 붙는 정관사 더하고는 사돈의 팔촌 관계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더는 무슨 뜻? 그만큼 그 정도 뜻을 갖는다 되죠. 자, 예문 볼까요? She's the taller of the two. 비교급 앞에 더가 붙었네? 확인. 맞는지 확인하죠? of the two 있으니까 되죠. of the two 있으니까 비교급 앞에 더를 붙였죠. 맞습니까? 이렇게 둘 중에서 라는 말이 있으니까 비교급 앞에 더를 붙였습니다. 자, 이때 더의 뜻이 뭐가 될까요? 그만큼이죠. 이 그만큼이라는 것은 무슨 만큼이죠? 그 차이만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 차이만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둘 중에서 of the two, of A and B 둘 중에서 라는 말이 있을 때 자, 비교급 앞에 더를 붙이는가? 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 두 사람이서 여러분들이 키를 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키를 잰다. 야, 차이 그만큼 차이 나네. 그만큼이 어떤 만큼이죠? 그 차이만큼이죠. 이걸 영어로 뭐다? 이게 더의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게 더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차이만큼. 근데 세 사람이서 키를 재봐. 세 사람이서. 자, 세 사람이서 키를 재면은 세 사람이서 그만큼 차이가 나네. 얼마만큼인지 알 수 있어요? 얼마만큼인지 알 수 있다? 모르죠. 얘인지 모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둘 중에서 라는 말이 있을 때 그만큼 그 차이만큼이라는 의미가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뜻의 더가 비교급 앞에 붙게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기억하자. of the two, of A and B가 있을 때 비교급 앞에 뭘 붙인다? 더를 붙인다 되죠. 그래서 비교급에 밑을 들어왔을 때는 더 비교급이 아닌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봐야 되는 겁니다. 어렵지는 않죠? 자, 그 다음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마지막 원인의 부사 구절이 있을 때 비교급 앞에 더를 붙입니다. 이때 더도 무슨 뜻이다? 그만큼 그 정도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가 나오겠죠? 그 이유만큼 이런 뜻이 나옵니다. 예문 볼까요? He likes her. 자, the more for a fault 되죠. 자, 그는 그녀를 좋아한다. the more 그만큼 더 좋아한다. 얼마만큼? for fault 그녀의 결점만큼이죠. 결점 때문에 그 결점 때문인 것만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것도 그 무슨 뜻이다? 그만큼의 그 이유만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교급 앞에 더가 붙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더라. 그게 뭐였죠? 관용중용법, 더 비교급, 그리고 of the two, of A and B가 있을 때, 원인의 부사 구절이 있을 때 비교급 앞에 뭐가 붙는다? 더가 붙는다. 됐습니까? 기억하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비교급의 밑줄이 있을 때 우리가 점검해야 마지막 세 번째죠. 동일인 동일물 비교. 이게 무슨 말일까? 일단 음절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몰딩을 쓴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교급 최상을 만들 때는 이름 지을 때는 ER 더 EST를 붙이죠. 2음절 이상일 때는 우리가 more than을 쓰는데 2음절은 우리가 ER을 붙이는 경우도 6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 clever라는 단어도 ER로 끝나면 뒤에 ER을 붙입니다. 2음절이지만. 그래서 she is cleverer than he. 이거는 뭐죠? she와 he를 비교하는 거. 동일인 한 사람 비교하는 거 아니죠? 이 문장은 어떻습니까? she is more clever than wise. 자, she 한 사람을 동일인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녀는 clever하다, 영리하다, 현명하다기보다도 이해되겠죠? 한 사람을 가지고 어떠다 저떠다 동일인 비교를 하잖아. 동일인 비교를 할 때는 음절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뭘 써야 된다? more than 써야 된다. 되겠죠? 자, 요거 점검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 자, 비교구문, 이제 마지막입니다. 최상급의 밑줄 들어갔을 때, 최상급의 밑줄이 있을 때, 무엇을 점검하는가? 되죠? 자, 마찬가지로 두 가지입니다. 비교급인지 최상급인지 판단합니다. 되죠? 비교급 비교인지 최상급 비교인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 형사의 최상급인지 부사의 최상급인지 판단합니다. 자, 먼저, 비교급 최상급인지 판단한다. 마찬가지로 해석해 봐야 됩니다. 해석을 해서 둘을 비교하면 비교급 비교가 되는 것이고 셋 이상을 비교하면 최상급 비교가 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형사의 최상급인지 부사의 최상급인지 판단한다. 되겠죠? 뭐다 이거 앞에 썼죠? 형사의 최상급 앞에는 덜을 붙이는데 부사의 최상급 앞에는 덜을 붙이지 않는다. 부사는 최상급 음률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more, most를 앞에 붙입니다. 알겠죠? more, most를 붙이죠. 부사의 비교급 최상급은. 네, 이로써 자 우리가 비교구문 다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도치구문에 밑줄했을 때 무엇을 점검하는가? 자, 비교구문 끝나고 이번 비교 도치 부정 구문에서 그 두 번째 도치구문입니다. 우리가 도치구문은 어순 문제다 생각하면 됩니다. 어순 문제다. 자, 우리가 어순 문제는 도치구문, 즉 어순 문제는 우리가 밑줄 어법에서 딱 5군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5군데 나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부정어 도치 뒤에 밑줄이 있을 때 무엇을 점검하는가? 도치구문은 도치 그 자리에 밑줄이 다 안 들어와요. 뒤에 어순 문제이기 때문에 부정어 도치, 부사구 도치 두 가지가 있는데 부정어 도치, 부사구 도치는 바로 그 뒤에 밑줄 들어옵니다. 알겠죠? 그 부정어 도치, 부사구 도치가 되었던 문장, 바로 그 문장의 어순을 물어보는 거죠. 자, 어떻게 된다? 먼저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어 도치는 뒤에가 조동사, 주어동사 어순이 나옵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부정어 도치가 되니까 뒤에 어순이 어떻게 된다고? 자, 조동사, 주어동사 어순이죠. 부정어 도치 뭐 기억할까? 조V, SV 기억하겠습니다. 부정어 도치 되었다 뭐 기억할까? 자, 조V, SV가 나오는 거죠. 조V, SV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어 도치, 조V, SV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 예문은 보죠. Little did I dream such a thing. Little did I dream. 나 꿈에도 거의 꿈도 안 꿨어. Little 부정어잖아. 그러니까 did I dream 되죠. 우리가 부정문, 긍정문 만들 때 사용하는 두 가지 did. 그거 조동사로 간주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만들 때 사용하는 have, has, had. 그것도 조동사입니다. 알았죠? 자, 예문 계속 볼까요? 자, 부정어 도치되니까 어순이 도치됐더라. 조V, SV 어순으로 도치됐죠?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ot only do I like ice cream 되죠. 역시 not only 부정어 도치되니까 do I like 되죠. 도치됐죠. 이번에 자, not until 구문입니다. 유명한 구문이죠. not until 구문은 항상 자, until 문장 같이 따라 도치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되죠? 자, 이 not은 뒤에 문장에서 도치된 겁니다. 알았죠? Did he work? 그래서 어순이 did he work가 나오고 있죠. 원래 어떤 문장이었느냐? 이 문장이었죠. He didn't work until 여기 he가 빠져 있습니다. 자, he was 3 years old 되죠. 자, 그가 3살일 때까지 he didn't work. 그는 걷지 못했다. 그가 3살일 때까지 말이죠. 자, not until 구문이 not과 until이 한 문장에 한 개에 사용되니까 어떤 의미가 나오죠? 3살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렇다 이런 뜻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위에 문장도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not until 문장 딱 나왔죠. not until 문장 나오면 어떻게 해석할까? until 이해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 했다. 이렇게 바로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됐죠? 원래 문장은 어떤 거였다? 자, until 문장 뒤에 있었죠. 그래서 부정어와 until이 동시에 도치되어 나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not until은 우리가 문장 독해 속에서 자주 나오는 구문입니다. 자주 나옵니다. not until 딱 나오면 어떻게 해서 해석하자고? until이 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 했다. 뒤에 어순 어떻게 된다고? 조V, SV 어순이 되더라라는 거.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거는 우리가 not until 문장을 어디에 넣을 수 있다? 자, it was that 강조 구문 안에, 되죠? 여기서 자, it was that 강조 구문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강조 구문 안에 넣으면 뒤에 어순이 어떻게 돌아갈까요? He worked, SV로 돌아갑니다. 왜? 이 that가 관계사거든요. 이 that의 성격을 굳이 따진다면은 관계사인 접속사 역할도 하고 있잖아. 기본적으로 접속사 뒤에 SV가 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도 뒤에 주어 동사로 돌아갑니다. 알겠죠? 그다음
세 살이 되고 나서 결국에는 only after 뜻이죠. 세 살이 되고 나서 해야 되니까 only after 뜻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계속 예문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ardly 부정어잖아. 그렇죠? hardly had seen the policeman when이나 before he ran away 되죠. 그 유명한 hardly when hardly before 구문이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뭐뭐 하자마자 이런 뜻이죠. 뭐뭐 하자마자. 그죠? 뭐뭐 하자마자. 자, 근데 이것도 결론은 hardly가 부정어 도치가 되니까 had he seen 됐다는 거. had 주어 pp죠. had 주어 pp. 됐습니까? 과거 완료 시제가 나옵니다. 왜 과거 완료 시제가 나왔는지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 일단은 자, hardly when 또는 hardly before SV 구문이죠. 자, 우리가 이 구문은 뭐뭐 하자마자, 결론은 뭐뭐 하자마자, 경찰을 보자마자 he ran away 도망쳤다 이 뜻이죠. 왜 하자마자 뜻이 나오는 겁니까? hardly는 우리가 뭐 95% 부정어죠. 자, 그는 policeman을 경찰을 되죠. policeman 경찰을 거의 보지 못했다 이 뜻이잖아. 직역한다면은 거의 보지 못했다. 보긴 본 겁니다. 쬐끔은. 그건 뭐죠? 보자마자. 우리가 보자마자 쬐끔밖에 못 보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표현을 쓴 겁니다. 쬐끔 봤다가 한 5% 정도 본 거야. 그러니까 95%는 못 봤고. 그러니까 보자마자라는 의미가 좀 나오는 거죠. 그래서 hardly had seen the policeman. 그는 경찰을 거의 보지 못했다. 쬐끔은 봤다는 겁니다. 보자마자 그 뜻이다. 그쵸? 보자마자 자, he ran away 도망쳤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 다음 hardly 대신에 scarcely 써도 괜찮아요. scarcely when이나 before 되죠. 자, 그 다음에 no 부정어 도치되니까 had 주어 pp 된다는 거. 되겠죠? 뒤에 잘 봐주고 그 다음에 no sooner than입니다. no sooner than이죠. no sooner than이죠. 이것도 부정어 도치되니까 had 주어 pp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자, no sooner than 역시 마찬가지로 도망쳤다. 자, 그가 뭐 도망친 것보다도 그 경찰을 보고 안 보고가 그 이전 일이죠. 그래서 과거 완료 시제를 쓴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 이거는 결국에는 as soon as 뜻이 되는 거죠. 뭐뭐 하자마자 as soon as. 그렇습니까? as soon as는 우리가 뭐 쓰고 있다? 과거 시제를 쓰고 있죠. 과거 시제를 쓰고 있잖아.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on ing 뜻이죠. 경찰을 보자마자 도망쳤다 되죠. 근데 여기는 과거 시제인데 왜 과거 완료 시제냐? 헤더 주어 pp잖아. 왜 과거 완료 시제죠? 여기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일어난 일을 접속사를 써서 순서대로 문장을 연결할 때는 과거 시제로 연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나는 아침에 일어났다. 아침밥을 먹었다. 그죠? 그리고 학교로 갔다. 자, 친구들과 열심히 공부를 했다. 저기 다 무슨 시를 쓰면 됩니까? 다 과거 시제를 쓰면 됩니다. 왜? 일어난 일을 갖다가 순서대로 이렇게 접속사를 사용해서 사용을 할 때는 순서대로 쓰면 됩니다. 그런데 먼저 일어난 일을 접속사로 쓰지 않고 먼저 일어난 일을 제랍에 적을 때는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과거 완료 시제를 써야 되는 거죠. 먼저 일어난 일을 접속사로 쓰지 않을 때는 과거 완료 시제를 써야 된다. 무슨 말이냐? 바로 이 말이죠. 경찰을 본 게 먼저잖아요. 경찰을 보고 안 보고가 먼저 일이죠. 근데 이 문장에는 hardly had seen the police. 이 문장에 접속사가 없잖아. 접속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먼저 일어난 걸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had seen. 과거 완료 시제를 썼죠. 부정어 도치니까 head가 앞으로 조동사인 head가 앞으로 나갔고. 이해되겠습니까?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들은 이유도 이해를 하고 또 결론은 우리가 활용해 먹으려면 결론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 되죠? 그래서 hardly, scarcely, no sooner, had 주어 pp 뒤에 when이나 before, then이 나오더라. 되겠죠? 이 문장을 좀 잘 기억해 주세요. as soon as 과거 시제의 문장이더라 되죠. on ing 문장이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요 말도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다음 자, 우리가 참고로 아까 중에 as soon as가 나왔죠. 자, as soon as는 명사인 접속사를 쓸 수가 있어요. The moment, the instance, the minute, SV. 명사지만 as soon as 접속사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부사인 접속사 3개 immediately, instantly, directly, SV 주 동사가 나오면 as soon as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as soon as 부사인형 접속사 3가지. 그 다음 whenever도 우리가 whenever도 every time SV, each time SV. 이도 명사형 접속사가 우리가 접속사의 의미를 갖는 겁니다.
알겠죠? 영어에서 명사인 접속사는 두 개 있더라. 명사인데 접속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두 개 있더라. 뭐죠? as soon as 뜻을 갖는 the moment, distance, the minute, SV가 있고 그 다음에 whenever 뜻을 갖는 every time, each time SV가 있더라라는 거. 명사인 접속사 두 개. 이해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사구 도치 뒤에 힘줄 있을 때 도치는 도저히 그 자리에 힘줄 안 들어온다 그랬죠? 도치 구문은 우리가 어순 문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사구 도치 뒤쪽에 어순의 힘줄 들어오는 겁니다. 즉 주어 동사 문제입니다. 자, 조동사 주어 동사인지 동사 주어 어순인지 점검한다. 무슨 말이냐? 부사구가 동치되면은 조동사 주어 동사 조버 SV 부정 구문하고 똑같네요. 자, 목적어 있을 때는 되죠. 목적어 있을 때는 동그라미. 자, 목적어 있을 때는 되죠. 목적어가 이와 같이 있을 때는 부정어 도치하고 어순이 똑같아요. 밑줄은 당연히 얘기 들어오겠죠. 어순 문제니까. 자, 부사구 도치 이번에는 동사 주어 어순이에요. 이건 뭐다? 목적어가 없을 때는 되죠. 목적 없을 때는 그냥 vs 어순이더라 말이죠. 무슨 말이냐? Only then did he notice the glimpse 되죠. 그때서야 그는 the glimpse 이렇게 얼핏 움직임이죠. 그런 얼핏 움직임을 알아차렸단 말이죠. 됐습니까? Did he notice 되죠. 뭐 두다지 did는 항상 뒤에 동사 원형살이니까 did he notice 되죠. 부사구 도치입니다. 그렇죠? 근데 of the coast are located the island in the jungle. 그죠? 자, 여기서 are located가 뭐가 되죠? V. the island가 뭐가 되죠? S가 되잖아요. 그렇죠? of the coast 부사구 도치니까 vs 어순이 된 겁니다. 목적어 없으니까. 그죠? vs 어순이 된 거죠. 다음에 among the groups can the I group, A group do the work 되죠. 자, among the groups 부사구 도치잖아. 그러니까 can, SV가 나왔죠. 조동사, 주어동사가 나왔죠. 목적어 있으니까 되죠. 그 다음 on the search ground surroundings 그런 환경 아래서는 did nobody go to the place 아무도 가지 못했다 되는 거죠. 자, 부사구 도치가 되니까 조동사, 주어동사, 어순이 되었던 거죠. 되겠습니까? 자, only then, only of, among, under 되죠. 이런 부사구 도치입니다. 알겠죠? 근데 같은 부사구라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시간, 장소의 부사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치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 장소의 부사구가 도치했을 때는 바로 끝나는 지점에 칸마를 찍어서 칸마 찍으면 우리는 도치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뒤에는 그냥 SV가 나와요. 알겠죠? 그리고 시간, 장소의 부사구는 왜 우리가 시간, 장소의 부사구는 도치로 보지 않느냐 하면은 시간, 장소의 부사구는 우리가 일상 언어 생활에서 사용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일상 언어 생활에서 사용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일일이 다 우리가 도치구문으로 볼 필요가 없었던 거죠. 너무 언어 사용이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시간, 장소에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시간, 장소의 부사구는 우리가 도치로 취급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in Korea, in the morning 뒤에 칸만 딱 찍어버리면은 뒤에 그냥 주어 동사 평소문이 온다 그 뜻입니다. 알겠죠? 부사구 도치로 되는 구문들은 자, 이런 구문으로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only, of, among, on로 기억하죠. 자, 구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사 도치하고 달라요. 부사구 도치하고. 자, 부사 도치는 이와 같이 명사 주어는 vs, 대명사 주어는 자, sv로 옵니다. 자, 이 문장 기억할까요? Here comes the boy, here he comes. 이 문장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죠. here라는 부사가 도치되었는데 comes the boy. 명사 주어는 저 vs죠. Here he comes. 대명사 주어는 우리가 SV가 오는 거죠. 맞습니까? 그죠? Here comes the boy. 그 다음에 here he comes 기억하자.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또 구별해야 될 게 또 하나 더 있어요. 뭐다? 문도부사는 원래 위치가 문장의 제일 앞에 있는 겁니다. 도치 아닙니다. 문도부사는 표가 나도 여기 또 칸만 찍혀 있으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문도부사는 unfortunately, happily 뭐 세 가지 기억하죠. 보겠습니다. fortunately 이제 칸마가 찍혀가 있죠. fortunately 문도부사니와 같이 칸마가 찍혀가 있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칸마가 찍혀 있으면 도치구문으로 보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도치구문 아닌 겁니다. 알겠죠? fortunately 칸마 보면 얘는 그냥 문도부사야. 원래 문장의 제일 앞에 사용되는 부사인 거야. 뭐 다행히 운 좋게도 이 말이죠. 운 좋게도 이 말이죠. 그럼 그 사업에 성공했다 이 말이잖아. 특징은 it is fortunate, it is 형용사 뒷구문으로 바꿔 쓸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주의사항 이 두 문장 비교해보죠. happily, he did not die.
he did not die happily 문장이죠. 위에 거는 다행히도 그녀는 죽지 않았다. 이 말이죠. 밑에는 뭐다? she did not happily. 그녀는 행복하게 죽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위에 거는 안 죽었고 밑에는 죽었습니다. 문장 헷갈리지 않도록 하세요. 두 문장. 자, 됐죠? 자, 세 번째. 자, 도치, 즉 어순 문제 5개 가운데서 세 번째 겁니다. 의문사 vs 밑줄에 있을 때 무엇을 점검하는가? 자, 간접음은 의문사 SV 어순인지 점검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잠깐만, 간접음문이 뭐지? 간접음문이란 뭐다? 어떤 의문문이 다른 문장과 뒤에 연결되는 의문문. 특징은 뭐지? 의문사 SV 어순이 되어야 된다. 왜? 의문의 의미가 사라지는 걸로 보기 때문에. 의문문의 가장 큰 특징은 뭐지? 동사가 주 앞으로 나간다거든. 그런데 왜 의문사 SV가 되나? 이제 의문문의 의미가 사라졌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름도 의문문에서 간접이라는 말을 붙여서 간접 의문문이 되는 거고, 의문의 의미가 사라졌기 때문에 의문사 SV 요순이 되는 겁니다. 자, 주의사항은 의문사가 주어일 때는 동사로 바로 연결됩니다. 그렇죠? 자, he asked who went there. 의문사이자 동시에 주어잖아. 그리고 동사로 바로 연결될 수밖에.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think, believe, guess, imagine, suppose는 의문사가 앞으로 나간다 되죠. 의문사가 앞으로 나간다. think 계열의 동사들은 의문사가 앞으로 나간다. 무슨 말이냐? 바로 이거죠. 자, 이유는 논리적인 자연스러움 때문에 나가는데, 자, 좀 더 살펴보고, 자, do you know who wrote the play? 자, who do you think wrote the play 되는 거죠. 자, do you라는 no 문장 뒤에 지금 간접 의문이 되는 겁니다. 원래 이게 원래 어순이잖아. 그렇죠? who wrote the play? 아세요? 누가 그 연극을 썼는지. 그런데 do you think가 되니까 어떻다? 의문사가 앞으로 나갔죠. 왜? 왜 나갔다? 간단합니다. 논리적인 이유 때문에, 논리적인 자연스러움 때문에 나갔는데, 자, 이 문장을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는 do you think 뒤에 who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해석이 자연스러운지 자연스럽지 않은지. 위에 문장부터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Do you know who wrote the play? 아세요? 누가 연극을 썼는지. 되죠? 이건 어떻습니까? Who do you think wrote the play죠? wrote the play. 자, who가 뒤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세요. 누가 연극을 썼는지. 좀 어색하죠? 그러니까 who가 앞으로 빼면 어떻습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연극을 쓴 것은. 말이 되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think 계열의 동사일 때는 의문사가 앞으로 나가는 이유가 왜 앞으로 나간다? 논리적인 자연스러움 때문에. 맞습니까? 이해되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who가 think 뒤에 있다 해석해 볼까요? 생각하세요. 누가 연극을 썼는지. 조금 어색하지 말이면 그래 이런 표현을 할 때 우리 안 쓰지 않죠. 생각하세요. 누가 연극을 썼는지. 아니죠.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연극을 쓴 것은. 되겠죠? 그래야 말이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논리적인 자연스러움 때문에 싱크겔의 동사는 우리가 의문사를 앞으로 빼야만 논리가 자연스럽다는 얘기죠.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의문사 vs에 우리가 만약 의문사만 밑줄 들어오면 이거 무슨 문제다? 연결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럼 뒤에 완성 비완성 문장으로 점검해 들어가야 되는데 뒤에 vs까지 같이 밑줄 들어왔다. 무슨 문제? 이거는 간접 의문문 의문사 SV 어순을 묻는 문제더라라는 거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밑줄로 이거는 밑줄만 딱 봐도 우리가 무슨 문제인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저렇게 의문사 vs 밑줄 들어오는 게 딱 이런 경우 하나밖에 없어요. 어법 문제, 밑줄 어법 문제에서. 알겠죠? 자, 이제 네 번째. 자, 도치구문 네 번째. 이어동사의 밑줄에 있을 때 무엇을 점검하는가? 잠깐만, 이어동사가 뭘까? 이어동사가. 자, 이어동사를 한번 보죠. 자, 결론은 대명사 목적어는 이어동사 사이에 위치한다. 이게 결론인데, 잠깐 이어동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동사에 대해 전치사 붙을 수 있다, 없다? 없죠? 그 다음에 타동사에 대해 부사는 붙을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이어동사입니다. 타동사 뒤에 부사가 이어동사라고 그러고, 자동사 뒤에 전치사 붙는 것은 이게 타동사가 되죠. 자동사 뒤에 전치사를 붙이면 타동사가 됩니다. 쓸 수 있는 표현이죠, 당연히. 부사는 관계없어요. 부사는 강조어기 때문에 앞에 타동사든 뒤에 자동사든 관계없습니다. 부사는 다 붙을 수 있어요. 붙을 수 있죠. 어느 게 이어동사다? 타동사 플러스 부사, 이게 이어동사입니다. 이 이어동사가 왜 어쨌다고? 자, 이어동사는 자, 대명사가 목적으로 올 때는 반드시 사이에 와야 됩니다. 알겠죠? 명사 목적어는 관계없어요. 사이에 오든 뒤에 오든.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 목적어는 어떻다? 명사 목적어, 명사 목적어죠. 대명사 목적어, 대명사 목적어죠. 되겠습니까? 명사 목적어는 사이에 오든 뒤에 오든 관계없어요. 대명사 목적어는 반드시 사이에 와야 된다.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please try on it. 이랬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써야 된다?
try it 이랬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어동사니까. 이어동사는 금방 표가 나죠. 그죠? 그 다음, 문장도 gave it 이렇게 써야 되는가? 쓰면 안 되겠죠. gave it up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어동사니까. 대명사 목적어는 요 사이에 와야 되는 겁니다. up은 부사가 전사가 될 수가 없죠. 뒤에 전사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전사가 나란히 쓸 수는 없죠. 그러니까 up은 자동 부사다. 됐죠? 자, 근데 선생님 어떤 학생을 보니까 이 이어동사의 종류를 다 외우는 학생이 있어. 이건 이어동사다 다 외우는 학생이 있는데 그거 정말 어리석은 짓이죠. 외우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어떻게 구분해야 된다? 뒤에 부사과 전치사가 나가서 쉽게 구분됩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자, 부사 전치사 구별하는 방법은 away out는 항상 부사다. for, at, of, for, with, without 등은 항상 전치사다. 그리고 자, 우리가 up, down, on, in 4개죠. 얘는 우리가 부사, 전치사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up, down, up, down, on, in 되죠. up, down, on, in. up, down하고 on, in. 얘가 부사, 전치사 둘 다 사용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부사는 없어도 문장 구조 의미가 성립되지만 전사는 없으면 문장 구조 의미가 성립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손가락을 up이 딱 나왔는데 이게 부사인지 전사인지 모르겠어. up을 손가락 딱 가려보세요. 가리고도 문장 구조와 의미가 성립되면은 걔는 부사예요. 근데 딱 가려서 구조와 의미가 성립되지 않으면 걔는 전사입니다. 알겠죠? 구분하는 방법 간단. 또 하나 더 동원하죠. 그러면 뭘 동원하면 더 확실하다? 부사 뒤에는 명사 없어요.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있어야 된다. 알겠죠? 자, 이 두 가지 딱 적용시키면은 부사, 전치사 간단하게 떨어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어동사를 그죠? 한 몇백 개 되는 거 그거 미련하게 외우는 학생이 있습니다. 자, 외우지 마세요. 자, so SV에 밑줄이 있을 때 무엇을 점검하는가? need나 nor SV에 밑줄이 있을 때 무엇을 점검하는가? 점검하는 것은 자, VS인지 자, neither no VS인지 점검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 so VS S-라는 것은 새로 나온 주어입니다. 앞문장의 주어가 아니고 새로 나온 주어예요. 그 다음 neither나 no VS-입니다. S- 새로 나온 주어예요. 앞문장 주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또한 새로 나온 주어도 그래 이런 뜻입니다. 또한 새로 나온 주어도 그래. 이건 어때요? 또한 새로 나온 주어도 안 그래 그런 뜻입니다. 알겠죠? 이것도 VS 어순이죠. VS 어순. 됩니까? 역시 어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밑줄이 통째로 밑줄 들어와요. 의문사 SV, so SV 또는 neither no SV 통째로 밑줄 들어오기 때문에 밑줄 보는 순간에 고민할 필요도 없이 이게 무슨 문제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어순만 점검하면 되는 문제죠. 자, 근데 구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so SV가 있죠. 자, neither no SV가 있죠. 이때 S 다시가 없는 것은 앞문장의 주어가 반복되는 주어입니다. 앞문장 주어가 다시 똑같이 나오는 거죠. 알겠죠? 이게 무슨 뜻이다? 참으로 앞문장에 나온 주어는 그래. 이건 밑에 것보다 참으로 앞문장에 나온 주어는 안 그래. 그런 뜻이죠. 예문을 한번 볼까요? So, she's a good swimmer. 그는 good swimmer야. 자, 나도 그래. 시작. So am I가 되죠. 비동사는 그대로 써야 되니까. 그녀는 피아노를 잘 쳐. 그녀는 피아노를 잘 쳐. 그도 잘 쳐. 시작. So does he가 되겠죠. So does he. so does she. 자, 이거 he가 됩니다. 이거 없애고. 그도 잘 쳐. So does he. 그죠? So that. 그 다음 she can't drive a car. 그녀는 운전할 수 없어. 나도 할 수 없어. neither can I가 되죠. 내지는 nor can I 되죠. 이때 can't 쓰면 안 됩니다. neither 할 때 이게 not 플러스 either거든. not. n 이게 not이야. not. 그죠? no도 not을 기억하면 not 플러스 o니까. not 플러스 either고 not 플러스 o니까 no가. 이때 not 부정을 쓰니까 can't 쓰면 안 돼요. can I 써야 됩니다. 알겠죠? 이건 어때요? 그녀는 she could also swim. so she's라면 뭐가 되죠? 여기서 마침표. 자, so she's 뭐죠? 앞문장의 주어가 그대로 반복됐잖아. 그죠? 참으로 그녀는 그래 말이죠.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맞장구 쳐줄 때. 그죠? 자, 이래서 두 번째 도치구문 끝났습니다. 자, 이제 비교도치 부정구문에서 마지막 부정구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구문에 밑줄을 쓸 때 무엇을 점검하는가 되죠. 자, 부정구문 먼저 준부정어의 준부정어 부사의 밑줄을 쓸 때 무엇을 점검하는가? 자, 준부정어 뭐가 있습니까? 자, 하드리스 캐슬이 배열이 외워자. 하드리스 캐슬 배열. 독해할 때도 모르면 이런 단어 놓치면 너무너무 억울하죠. 부정어미 나오는데 부정어미인지 모르고 넘어가게 되니까.
hardly, scarcely, barely 무슨 뜻이죠? 거의 없는, 있다 없다 유무 개념에 사용하는 거죠. 유무 개념에. seldom equal rarely 뭐죠? 요거는 좀처럼 하지 않는 빈도 횟수 개념에 사용하는 거죠. 얘들은 뭐다? 그냥 준부정어 95% 부정어다 생각하면 됩니다. Not, never, no, without처럼 100% 부정어 아니야. 알겠죠? 95% 부정어다. 독해할 때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 95%는 아니고 5%는 즉 some is positive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100% 부정어 아닙니다. 독해할 때는 some is positive. 일부는 조금은 긍정인 거야. 되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hardly, scarcely, barely, seldom, rarely 되죠. 이런 준부정어 부사임표를 들어오면 우리는 뭐가 문제가 된다? 위치를 점검해야 돼요. 위치가 뭘 점검해야 되죠? 비동사,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에 뭐 위치하고 똑같습니까? 빈도, 횟수 부사하고 위치가 똑같죠. 빈도, 횟수 부사, 횟수, 빈도를 의미하는 부사 뭐가 있죠? 제일 많은 빈도부터 always, usually, often, 그 다음 뭐가 있죠? sometimes, never가 있죠. 자, 이런 우리가 빈도, 횟수 부사하고 위치가 똑같죠. 비동사,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되죠. 자, 그 다음에 not, never, no가 있는지 점검하세요. not, never, no가 있는지. 즉 준부정어는 not, never, no와 함께 쓸 수 없다는 거. 준부정어는 not, never, no와 함께 쓸 수 없다. 왜? 당연하죠. 얘들은 뭐다? 준부정어는 95% 부정어고 not, never, no는 100% 부정어니까 여러분이 한 문장 속에 저 95% 부정어하고 100% 부정어하고 동시 쓰면 말이 된다 안 된다? 그런 뜻이 문장이 나올 수가 없죠. 당연하죠. 자, 그래서 준부정어 밑줄 들어오면 딱 두 가지 기억하자. 뭐? 위치 점검, 그 다음 뭐다? 딱 난제번호 있는지 없는지. 그죠? 그거 두 가지 점검하면 되더라. 됐죠? 자, 다음 문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부정구문, few, 리더, 리더의 힘줄 있을 때 무엇을 점검하는가? 이 네 개 구분하는 거. 여튼간에, few나 리더의 힘줄 들어오면 이 네 개 중에서 어느 곳 써야 되는 것이 맞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구분할까요? 먼저, few 뒤에는 항상 복수명사가 와요. 수위 개념을 사용되니까. 원래 우리 어퓨가 수적인 의미로서는 3, 4나 4, 5 정도의 수적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퓨는 아주 적은, 그래서 거의 없는 부정 의미가 가깝고, 리들이죠. 역시 리더. 그 다음에 어가 붙으면 긍정 의미, 어가 붙으면 긍정 의미, 어가 없으면 부정 의미다 되죠. 이것만 알면은 4개 해석해서 4개 중에 어느 게 들어가는가. 제일 먼저 딱 보고 뒤에 명사가 복수냐 단수냐를 갖다가 구분하고 그 다음에 해석해서 긍정이냐 부정이냐. 긍정이면 붙이고 부정이면 붙이지 않는다. 끝. 됐습니까? 간단하죠. 자, 이래서 부정구문 끝났습니다. 부정구문 여러분 딱 2개만 기억하고 넘어갔어요. 부정구문은. 알았죠? 부정구문은 딱 2개만 기억하고 넘어가자. 되겠죠? 대신에 부정구문은 됐죠? 여러분들이 not, never, no, without 없이 부정어미 나오는 걸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부정구문은 우리가 지금 방금 했던 거 2가지가 밑줄어법에서는 지금까지 거의 99%라 말할 수가 있겠죠. 99%이 2가지 중에서 나왔는데 앞으로 더 좀 확정돼서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정구문은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문장을 해석할 때, 독해할 때도 엄청 중요하죠. 부정구문은. 자, 부정구문은 한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로 나누어 정리를 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자, not, never, no 없이 not, never, no, without 없이 부정어미 나오는 구문. 2번째는 이중부정, 3번째는 부분부정. 3개를 나누어서 부정구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ot, never, no, without 없이 부정어미 나오는 구문. 자, 예문을 쭉 보면서 들어가도록 하죠. far from ing죠. 자, 우리가 far from ing. 우리말 이런 말이 있죠. 야, 걔는 농구하고 거리가 멀어. 무슨 뜻이죠? 저거 지금 농구장하고 멀리 떨어져 산다. 그 뜻인가요? 자, 그는 농구 못한다 얘기죠. 그는 농구하고 거리가 멀어. 자, 그는 그는 젠틀맨인가하고는 거리가 멀어. far from ing 그 뜻이죠. 그러니까 젠틀맨 전혀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부정어미가 나오죠. far from ing. 그 다음 anything but 나오는데 anything but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anything but은 nothing but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기억해야 돼요. 좀 설명하고 그 다음에 by no means. means가 우리가 복수로 사용되면은 민지가 복수로 사용되면 무슨 뜻? 수단, 재산 이런 뜻이 있죠. 수단, 재산. 수단이라는 뜻입니다. 수단이 없는. 젠틀맨이 될 그런 수단이 전혀 없는 거야. 이 말이죠. 이건 never인 거죠. never인. He's never a gentleman 이 뜻이죠. 알겠죠?
자, 그러면 anything but이 왜 never 이 뜻이 나오는지 일단 기억하죠. far from ing, anything but, by no means 한 단어로 never 의미가 나오더라 되죠. far from ing, anything but 표현 기억해야 되겠죠. never 의미가 나온다는 거. far from ing는 설명했잖아. 그죠? 그 다음, 근데 anything but이 왜 부정 의미가 나오죠? 먼저 nothing but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개 같이 기억을 해야 되죠. 자, 이때 우리가 but의 뜻이 뭐죠? 이때 우리가 but의 뜻은 자, but 뒤에 우리가 명사가 나왔다는 것은 but이 전치사죠. 이때 but이 전사로 사용되면 except 뭐뭐를 제외하고 뜻입니다. 뭐뭐를 제외하고. 그럼 nothing but은 어떤 의미가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우리 이런 문장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그 사람은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 물만 제외하고. 무슨 말이죠? 그 사람은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 물만 제외하고. 무슨 뜻일까? 물밖에 먹을 수 없다 뜻이 나오지? 바로 이겁니다. 똑같은 구조죠. 보도록 하죠. She's nothing.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야. 어린아이인 거 뺑, 이 어린아이만 제외하고 아무것도 아니래. 무슨 의미가 나오죠? 어린아이일 뿐이죠. 한 단어로 only 의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nothing but은 한 단어로 only더라. 그럼 anything but은 성어 과정의 성어 구조가 반대라는 얘기죠. 자, 그녀는 뭐다? anything but. 그녀는 뭔데? 어린아이인 것만 제외하고 뭐래? 그럼 어린아이가 아닌 거죠. 그래서 anything but은 한 단어로 never 의미가 나오더라. 이때 but의 의미도 뭐가 된다? 똑같이 except 의미가 나오는 겁니다. except 의미가 나오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nothing but, anything but 기억되겠죠? 그래서 far from ing, anything but, by no means never 되죠. 난 never도 without 없이 부정음이 나오는 구문입니다. 자, 두 번째, the last 표현이죠. the last. He the last man to tell lie 되죠. 그는 마지막 사람이다. 거짓말을 할 마지막 사람이다. 무슨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으로 거짓말할 사람이다. 그 뜻이죠. 그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거짓말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으로 거짓말할 사람이다. 무슨 뜻일까? 거짓말할 사람이 결코 아니다. 이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the last 표현입니다. 이거는 be above ing죠. 거짓말 하는 거 위에 있다. 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죠? never 의미죠. He never tells a lie 이 뜻입니다. 알겠죠? 기억하고. 그 다음 세 번째, beyond 명사 표현이죠. beyond 명사 표현. beyond 명사 표현의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우리가 부정의미가 나오는데 부정의미가 나와서 긍정의미 강화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대로 부정의미가 나오는 경우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이건 뭘까요? 그 경치의 아름다움은 묘사를 넘어서고 있어. 묘사를 넘어서는 이 말이 뭐죠? 묘사할 수 없는 매우 아름다움. 묘사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아름다움. 긍정 강화 쪽으로 가고 있죠. 오히려 더 긍정의미가 강화되고 있다. 맞습니까? 이거는요. His behavior is beyond doubt 되죠. 자, 그녀의 행동은 의심을 넘어서고 있다. 의심을 넘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긍정의미가 나오는 거죠. 이건 어때요? 그의 말은 이해를 넘어선다 되죠. 즉 이해할 수 없는 되죠. 이해할 수 없는 부정의미인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beyond comprehension 이해할 수 없는 되죠. 이거는요. 그 일은 나의 능력을 넘어선다. 나의 능력을 우리들만 쓰죠. 야 그거 진짜 나의 능력 밖의 일이야. 그런 표현인 거죠. 그죠? 내가 할 수 없는 뜻이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자, beyond 명사 표현도 기억할까요? beyond 명사 표현은 나와서 어떤 표현이 두 갈래로 갈라진다. 하나는 뭐 긍정의미 강화 쪽으로 가고 하나는 부정의미 쪽으로 가고.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free from이죠. free from 한 단어로 뭐 without입니다. 자, 그의 생은 아주 걱정으로부터 아주 자유롭다. 걱정이 없다 말이죠. 그죠? free from without. 그 다음 more than I can 되죠. It is more than I can to save anything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이상이 즉 내가 할 수 없는 뜻이죠. more than I can 되죠. 뭔가를 주축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이야. 즉 내가 할 수 없는 그 뜻이 되는 거죠. 부정의미가 나오죠. 여섯 번째 no better than to R이죠. no better than to 여기까지 to 밑줄입니다. 그죠? no better than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거죠. no better than to 플러스 R입니다. no better than to R. 직기 가면 어떤 의미가 나오죠? to 이해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알고 있다. 그런 일을 하는 to 이해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걸 알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to 이해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 그런 뜻이 나오는 거죠. 됐죠? no better than to R. 되죠. 이거는 자 이와 같이 he's not so foolish. 그는 어리석지 않다. 좀 not so foolish 이 뜻이죠. 어리석지 않다. 뭐뭐 할 만큼 뭐 쓰죠? as to를 쓰죠. 뭐뭐 할 만큼
do such a thing 되죠. 자, as to 뒤에도 뭐가 온다? 플러스 동사 원형이 오는 거죠. 그래서 not so foolish이 as to are. not so foolish이 as to are 기억하죠. 같은 의미죠. not so foolish 대신에 not such를 쓰면 a fool 되겠죠. not such a fool 그 다음에 뭐뭐 할 만큼 as to are이 나오는 거죠. as to are이 나오죠. as to are. 됐습니까? 결국에는 too wise, 아주 현명하다. 그런 일을 하기에는 아주 현명한 거죠. 그래서 너무 현명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투투 구문도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미리 to 나오니까 뒤에 to 나올 것이다 해석하면 안 되죠. too wise 나오면은 그들은 너무 현명하다. 되죠? 그런 일을 하기에 너무 현명한 그대로 수식한 의미로 그대로 해석하면은 너무 현명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나오는 거죠. 미리 예상해가지고 뭐뭐 투투 구문 나올 것이야 예상해서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그렇게 예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앞에 직역을 하면 돼요. 앞에서부터 he's too wise. 그는 너무 현명해. 그런 일을 하기에 너무 현명한.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그런 의미가 나오는 거죠. 투투 구문 하나 연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돌은 너무 무겁다. 우리가 들어 올리기에 너무 무거운. 그래서 너무 무거워서 들어 올릴 수 없다. 의미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 자, so that 구문도로 바꾸는데 tham을 써야 되죠. 되죠? 이 tham이 문제죠. tham을 왜 썼습니까? 자, 이 that 품사가 뭐죠? that 품사가 뭐죠? that 품사가 접속사죠. 접속사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접속사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우리가 접속사 뒤에는 완성 문장이 와야 됩니다. 완성 문장이. 알겠죠? 완성 문장이 와야 되기 때문에 무엇을 들어올릴 수가 없죠? 이 these stones를 들어올릴 수가 없죠. 복수이기 때문에 tham으로 받은 겁니다. tham을 써줘야만 됩니다. 알겠죠? 만약 문장 전환을 하게 된다면. 알겠죠? 단수랑 이틀을 써야 되고 단문에서는 tham을 써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단문에서는 이게 목적을 할 수 있어요. 알았죠? 자, he failed to understand their action 되죠. 자, fail to R이죠. fail to R 되죠. fail to R 되죠. 자, fail to R은 can't의 의미죠. 시제 과거니까 present가 됐고. 그 다음, rest,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 자, 자체의 부정의미가 있는 접속사죠. 우리가 영어에서 자체의 부정의미 있는 접속사가 3개 있죠. 자, rest, unless, 그 다음에 but이 있어요. 나중에 유정부정할 때 나옵니다. but, 3개 있습니다. 자체의 부정의미가 있는 접속사 3개. LEST, rest, 뒤에 should가 항상 따라 나오죠. 그래서 rest, should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rest하고 rest, unless, but. 자, 자체 부정의미 접속사 3개. rest 뭐 하지 않기 위해서. 일단 부정의미가 나오는 거죠. 자, 이중부정 들어가겠습니다. 이중부정이죠.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정어 뒤에 나오는 but은 자체 부정의미가 있다. 다시 한 번 더 뭐라 그랬죠? 부정어 뒤에 나오는 but은 그러나 뜻이 아니고 뭐다? 자체 부정의미가 있다. 뭐하지 않고서는 뭐하지 못할 정도로 이런 부정의미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부정 나오고 부정 나오니까 이중부정 문장 될 수밖에. 그럼 여기서 해석해보죠. She cannot argue. 그녀는 논쟁할 수 없다 되죠. But she loses her temper. 그러나 그녀는 화를 낸다. 말이 안 되죠. 자, 부정어 다음에 나오는 but은 무슨 뜻이라고? 자체 부정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뜻? 뭐하지 않고서는. 기억하세요. 뭐하지 않고서는. 부사절 접속사인데 뭐 품사를 기억하기보다는 더 부정어 but SV가 나오면 뭐다? 뭐하지 않고서는 자체 부정에 있어서 이중부정 의미가 나오더라. 그녀는 논쟁할 수 없다. 화를 내지 않고서는. lose was temper. 화를 내다 뜻이죠. 그녀는 논쟁할 수 없다. 화를 내지 않고서는. 논쟁할 때는 언제나 화를 낸다 그 뜻이 나오죠. 자, 이 문장을 바꾸면 she cannot argue. 그녀는 논쟁할 수 없어요. without ing죠. 그 화를 내지 않고서는. without ing 의미가 나오죠. 부정어 without ing 또 그렇죠. 이거는 whenever. 논쟁할 때는 언제나 화를 낸다. whenever 그 다음에 when always하고 같은 뜻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부정어 but sv. 자, 부정어 without ing 기억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번에는 부정어 부정인데 not so야. not so, not so, not such 세 가지죠. 자, not so, not such, no so 이렇게 다음에 나오는 but 역시 부정 자체 부정 의미가 있겠죠. 의미가 좀 달라요. 뭐하지 못할 정도로 되죠. 뭐하지 못할 정도로. 알겠죠? 자, 직역을 한번 해볼까요? She's not so old. 그녀는 그렇게 올드하지 않아. old 이미지는 ol드는 두 가지입니다. 어린 나이들은 어린 나이든 되죠. 두 개의 느낌이 좀 다르죠. 그때 그냥 ol드는 그대로 old라고 해석하세요. She is not so old. 그녀는 그렇게 올드하지 않아. But she can swim 되죠. 수영할 수 없을 정도로 되죠. 됐습니까? 이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수영할 수 없을 정도로 되죠. 그녀는 그렇게 올드하지 않아. 수영할 수 없을 정도. 그럼 늙은이나 나이든 두 개 다 봐야 되겠죠. 그녀는 그렇게 올드하지 않아. 수영할 수 없을 정도로.
바꿔볼까요? 이거 어떻게 바꾸면 되죠? not to 구문으로 바꾸면 되죠. 이것도 어떻게 해석할까요? 딱 잘라서. 자, she's not too old. 자, 그녀는 그렇게 올드하지 않아. to swim 되죠. 수영하기에 그렇게 올드하지 않아. 이 말이죠. 이해되겠죠? 그렇게 올드하지 않아서 수영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나오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네. 자, 이거 잘 봐주세요. 자, 부정어 뒤에 나오는 but은 자체 부정 의미가 있고 이중 부정 의미가 되더라. 자, 부정어 뒤에 나오는 but 두 가지 뜻이 있죠. 뭐 기억할까? 뭐하지 않고서는 뭐하지 못할 정도로. 되겠습니까? 두 가지 꼭 기억하겠습니다. 뭐하지 않고서는 뭐하지 못할 정도로. 됐죠? 자, 이번에는 역시 부정어 뒤에 but 마지막입니다. 부정어 뒤에 but이 나왔네요. 역시 자체 부정 의미가 없겠죠. 근데 뒤에 동사로 바로 연결이 돼. 접속사는 아니란 뜻이죠. 이 but은 뭐뭐가 없는 굳이 품사 따지자면 유사 관계대명사입니다. 가짜 관계대명사라는 뜻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사 관계대명사, 즉 가짜 관계대명사, 유사 관계대명사는 영어 3개밖에 없는데 as, but, then 되죠. as, but, then 3개밖에 없습니다. 자, but이 부정어가 있을 때는 뒤에 but 써요. 가짜 관계대명사. 이런 건 알 필요 없고 그냥 부정어 있는데 but 나왔으니까 얘는 자체 부정 의미가 있고 이중 부정 문장 나오는 구문이야. 근데 뒤에 b가 바로 나왔다는 얘기는 접속사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면 뭐뭐가 없는 뜻이야. 그러면은 뭐뭐가 없는 뭐뭐는 없는 이런 뭐뭐가 없는 뭐뭐는 없다 이런 문장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런 문장 만들 때만 사용됩니다. 유명한 문장이죠.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되겠죠?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이거는 but 대신에 that을 쓰면 뒤에 not을 써야 됩니다. 알겠죠? that은 자체 부정 의미가 없으니까. 역시 부정어 without ing가 되겠죠? having은 생략해도 의미가 똑같겠죠? 예문을 가지고 얘를 뒤에 s가 빠졌네요. 되죠? 예외죠. 자, 수상명사 뒤에 s가 붙으면 보통명사 되는 경우죠. 구체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s 붙인 겁니다. 명사편 한번 보세요. 나와 있습니다. 자, 부정어 without ing죠. 이거는 모든 규칙은 예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every 쓰면은 뒤에 단수동사 쓴다는 것도 됐죠? 자, 이제 마지막 부분 부정. 자, 세 번째 부정구문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부분 부정은 여러분 많이 들었죠. 부분 부정은 뭐가 중요하냐? 이거 해석 유도가 중요합니다. 1차 이게 부분 부정이라는 거 빨리 인식하는 거. 두 번째 해석을 유도하는 거죠. 해석을 유도하는 거. 이거 뭐 무심코 해석하면은 완전 부정, 전체 부정처럼 해석해 버립니다. 알겠죠? 여기 한번 볼까요? 해석 유도가 중요하다. 어떻게 해석 유도를 해야 되죠?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안 그렇다. 즉 부분만 부정인 것처럼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러니까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안 그렇다. 이런 해석이 나오도록 해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두 번째는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안 그렇다니까 일부는 그렇고 긍정 측면이죠. 일부는 안 그렇다 부정 측면이죠. 두 개를 대비 대조를 시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무엇을 더 강조하죠? 부정 측면을 살짝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알겠죠? 예문을 한번 볼까요? 자, science does not solve all of the problem 되죠. 이거 딱 잘라가지고 그죠? 과학은 해결하지 못해 문제의 모든 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죠. 그건 완전 부정이잖아. 전체 부정이잖아. 이래서 큰일 납니다. 우리 한국어는 부분 부정과 완전 부정을 완전히 갈라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심코 해석하면 완전 부정이 돼버리잖아. 과학은 해결하지 못한다. 문제의 모든 것을. 그래서 하면 안 됩니다. 나과 우리 한 문장에 상대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해석 유도를 해내야 돼요. 딱 보고 부분 부정이구나. 어떻게 써야 되죠? 과학이 문제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야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안 그렇다. 라는 해석이 나오는 거니까. 되겠죠? 마찬가지로 나돌 나왔네. 부분 부정 해석 유도를 해야 되겠죠? 내 모든 친구들이 파티에 참석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해야 되겠죠. 내 모든 친구가 파티에 참석 안 했다. 이래서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자 그리터 반짝이다.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인 것은 아니다.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이 아니다. 이래서 하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안 그렇다. 해석 유도를 해야 됩니다. 부분 부정은. 그 다음 every not이죠.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under a lucky star. 행복한 가정 아래 말이죠. 부유한 가정 아래. 그 다음에 I'm glad both his novel 되죠. 자, 그는 그 소설 둘 다를 읽지 않았다. 이거 아니죠. 둘 다 읽은 것은 not both 부분 부정입니다. not both. 그의 소설 둘 다를 읽은 것은 아니다. 한 권을 읽었고 한 권은 안 읽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뭐죠? 그의 부모 두 분 다 여기 오지 않았다가 아니죠. 두 분 다 여기 온 것은 아니다.
both not 부분 부정입니다. 알겠죠? 보는 순간에 해석 유도가 중요하다. 한 분은 왔고 한 분은 안 왔다. 그 뜻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not always 부분 부정이죠? 항상 뭐뭐인 것은 아니다. 항상 뭐뭐가 아니다가 아니고 항상 뭐뭐인 것은 아니다 이래야 되겠죠. 나는 with him 그와 굿텀 좋은 사이가 항상 좋은 사이인 것은 아니다.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다 그 말이죠. 자, good looking food. 자, 좋게 보이는 음식이 자, 반드시 맛있는 것은 아니다. not necessarily. 되죠? 부분 부정입니다. 자, 그의 의견이 전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다. 되죠? 옳을 것도 있고 옳지 않은 것도 있단 말이죠. not quite 되죠. 또 그리고 not altogether, not absolutely, not completely, not wholly. 이 다 부분 부정 표현이라는 것도 기억합시다. 되겠죠? 부분 부정 표현 다 나왔습니다.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부정구문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부정구문은 크게 세 개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not, never도 without 없이 부정음이 나오는 구문. 두 번째, 이중부정구문. 세 번째, 부분부정구문 되죠. 여러분들이 아직 어법에서는 부정구문이 그렇게 넓게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부정구문은 우리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해석을 갖다 이건 한 개라도 딱 놓쳐버리면 해석을 정반대로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정구문은 우리가 한 번 더 세 개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이상 제5장 비교도치 부정구문을 마치고 자,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여러분? 자, 비교도치 부정구문 밑줄어법 정리. 네, 마지막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도치 부정구문의 밑줄 오면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되느냐 되죠. 자, 비교구문의 밑줄 오면 자, 원급의 밑줄 오면은 보잘인지 판단한다 되죠. 보잘이면은 뭐 쓰는 거죠? 형사를 써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비교급은 밑줄에 세 군데 온다 그랬죠. 비교급 앞, 비교급 된 뒤에. 자, 비교급 앞에 밑줄 들어오면 비교급 강조 점검하고 비교급의 밑줄 들어오면은 최상급인지 더 비교급인지 동일인 비교인지 판단하고. 세 번째, 최상급의 밑줄 들어오면은 비교급 자리인지 형사의 최상급 자리인지 판단한다. 끝. 이게 비교급의 밑줄 어법이죠. 간단하죠? 네. 그 다음, 도치구문, 즉, 어순 문제에 밑줄 오면은, 우리 뭐 점검하죠? 자, 부정어 도치, 뒤에 밑줄 들어온다, 뭐, 조의, SV의 어순 점검. 그 다음, 부사구 도치, 뒤에 밑줄 들어오면, 자, 조의, SV 또는 VS 어순을 점검한다. 됐죠? 그 다음, 의문사 VS 밑줄 들어오면, 간접의문 의문사 SV를 점검한다. 어순을 점검하는 거죠. 이어동사, 대명사, 목적어 사이에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 다음, so, SV, so, 밑줄 들어오면 so vs 어순 점검. 얘들아 너 SV 밑줄 들어오면 얘들아 너 vs 어순을 점검한다. 됐죠? 그 다음 부정구문입니다. 부정구문은 자, 준부정어는 위치, 비동사,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 그 다음에 난데 원어와 관계 상대할 수 없음. 그 다음 두 번째 피우, 어리들, 리들 구분하는 거. 명사의 수와 긍정 부정음이 해석해서 구분하면 되는 거죠. 자, 이래서 우리는 비교도치 부정구문 자, 밑줄어법 총 정리를 해봤습니다. 되겠죠? 네, 이상 비교도치 부정구문을 모두 마치고 자,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됐습니까? 자, 제5장 비교도치 부정구문 자,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어법에 맞는 표현 고르시오 나왔죠? 자, 밑줄 어디에 있나요? 1번, 2번에 있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China is more people than any other country. 자, 무슨 구문이죠? 자, 비교구문이죠. 자, 비교급된 any other 단수명사. 최상급 나오는 표현이죠. 최상급 표현. 비교급된 any other 단수명사. 자, 표현이 자, 틀린 데가 없죠. 네, 맞는 표현입니다. 자, as any 단수명사. 비교급된 any other 단수명사. 부정어 so as, 부정어 as. 부정어 비교급된 자, 최상급 나오는 표현 줄줄 나와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최상급 나오는 표현은 독해할 때도 최상급 표현은 어떤 거다? 필자의 목소리가 아주 커지고 있는 부분이죠. 내용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대목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 2번 자, China is nearly 30 times so many people as the United States 나왔죠? 자, 30 times 대수어 구문이죠. China는 자, 세 배다. So many people as United States죠. 자, 배수사 as입니까? 배수사 soas입니까? 어느 거죠? 자, 배수사 표현은 뭐가 있죠? 배수사 as, 배수사 더 명사 of, 배수사 비교급된 세 가지죠. 배수사 표현은 배수사 as지 배수사 soas가 아니더라. 되죠? 이거 혼돈하면 안 되죠?
최상급 의미가 나올 때는 부정어, 수에즈, 부정어, 에제즈 둘 다 됩니다. 벨사 표현은 벨사, 에제즈 표현만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소를 갖다 뭐로 바꿔줘야 된다? 이소를 자, 에즈로 바꿔줘야 되죠. 벨사, 에제즈 표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2번 업상 틀린 것은 밑줄이 어디 있죠? 1번에 있네요. 1번에 자, 이번에 has 자, has a very long history than 이하 나왔죠. 자, 이 very가 뭐 앞에 있습니까? 비교급 앞에 있죠. 자, 비교급 앞에 있으면 뭘 써야 된다? 비교급 강조를 써야 되죠. 비교급 강조 뭐가 있었습니까? much, 2번, still, far, by far, a little, a lot 있죠. 자, 베리는 베리는 뭐 강조? 원급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러므로 틀린 표현입니다. 베리를 갖다 뭐로 바꿔줘야 된다? 베리를 자, much로 바꾸거나 much, 2번 still 등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1번 틀린 표현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의 밑줄이 자, 연거의 밑줄 들어왔습니다. 연거 밑줄 들어와서 연거의 밑줄 들어왔습니다. 비교급의 밑줄 들어왔죠? 자, 비교급 밑줄 들어오면 어디 뭐 점검해야 되나? 더 비교급, 더 비교급 관용적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더 비교급 앞에 더가 붙지 않을까? 그 다음에 동일인 비교면은 무조건 음절체 관계없이 몰된 쓴다. 세 가지를 점검하는 거죠. 맞습니까? 자, 지금은 뭐겠어요? 더 비교급, 더 비교급 구문 형태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동일인 동일을 비교도 아닌 것 같네요. 뭐 더 투 패밀리즈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므로 비교급 앞에 비교급이냐 최상급이냐 그 다음에 비교급 앞에 더가 붙느냐 그 다음에 동일인 동일물 비교냐 세 가지 점검하는 거잖아. 자, 그럼 이 비교급인지 최상급인지 판단을 해야 되겠네. 또 비교 앞에 더가 붙는 표현인지도 판단해야 되겠고. 자, 어떤 문제인가를 먼저 파악을 한번 해보죠. 자, 독해지문 내용은 어느 겁니까? 벵글라데시에 두 집안이 있었는데 두 집안이 대대로 20년 동안 원수 시간이었죠. 근데 화해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무엇을 징표로 화해를 했나요? 자, 농장을 공동의 농장을 만들다만 그랬죠. 그래서 누구한테 그걸 주자? 누구한테? 가장 어린, 그죠? 그게 가장 어린 어떤 그 어린 아들, 딸들에게 각 집안의 아들, 가장 어린 아들, 그리고 또 한쪽 집안에는 가장 어린 딸에게 이 농장을 주어서 공동 소유를 해서 그것을 화합의 징표로 삼았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the two families agreed. 그 두 집안은 동의했어요. To give the farm. 그 농장을 주는데 자, 누구에게 주나요? 지금 아들, 딸이 둘이라는 말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상처 셋 이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므로 연거가 아니고 뭐로 바꿔줘야 되겠습니까? 더 youngest로 바꿔줘야 되겠죠. 더 youngest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5번이 틀린 표현이 되는 거죠. 네, 4번 업상 틀린 것은 이번에는 3분의 밑줄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람을 체온을 재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 hottest, the first is, the brighter, the laser 나왔죠. 우리가 체온을 잴 때는 혓바닥 밑에다가 이렇게 체온기를 넣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 뭐가 나왔습니까? the brighter 나왔죠. 자, 무슨 형태다? 이거는 더 비교급 형태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문장에서 더 최상급을 써야 될 이유가 없죠. 만약에 쓴다면 뭡니까? 접속사가 따로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건 어떤 부분을 바뀌면 되겠다? 더 hardest가 아니고 더 harder, 저 비교급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비교급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더 비교급 구문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더 비교급 할 때 앞에 더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지? 뭐뭐 할수록 뒤에 더는 그만큼 그 정도. 그러니까 더 뭐 할수록 한 그만큼 더 뭐 한다. 그런 뜻이 나온다 그랬죠. 네, 업상 틀린 것은 3번 3번의 밑줄이 있고 네, 5번의 밑줄이 있네요. 자, 3번은 as careful as possible 나왔죠. 자, 먼저 우리가 as 사이는 원급부터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죠. 원급 밑줄 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앞에 애들 손을 가리라 그랬죠. 그러면은 비동사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보어가 와야 된다. 그러므로 형용사 careful이 온 게 맞죠. carefully 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 as possible 우리가 수구를 기억하죠. as possible 무슨 뜻이죠? as possible 가능한 뭐뭐 하기 이런 뜻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as possible은 무슨 의미로 바꿔 쓸 수가 있다? as 주어 can으로 바꿔 쓸 수가 있죠. 자, 주어가 뭡니까? the poor 가난한 사람들 복수죠. 그러므로 이건 어떻게 바꿔 쓸 수가 있다? as they 시제가 현재죠. can으로 해주면 되죠. 그래서 as careful as possible은 as careful as they can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기억합시다. as possible 무슨 뜻? 가능한 뭐뭐하게 가능한 뭐뭐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표현은 맞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5번 표현을 보죠. 자, this is why we see the more trash bags, the richer we can assume. 그죠? The lesson to be. 자, 이거 뭐가 나왔습니까? 비교급 앞에 더가 나왔네요. 더 more 나와 있고, 더 richer 나와 있죠. 더 비교급 구문이구나 되죠. 그죠? 더 비교급 구문이구나. 더 비교급은 우리 어떻게 나가야 된다? 어떻게 나가야 되겠죠? 여기 위치가 이제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어디로 나가야 된다? 제일 앞으로 나가야 되죠. 앞으로. 위 C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The more we see,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위치가 틀렸죠. 네, 앞에 this is why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됐죠? 네. 참고로 this is why, that is why. why 얘는 결과가 오는 거죠. why 얘는 결과가 옵니다. 그렇죠? 위치가 틀렸습니다. 5번 틀린 표현이죠. 6번 업상 틀린 것은 자, not until 딱 나오면 우리가 not until하고 뒤에 뭔가 밑줄이 있다면 벌써 눈치채야 되겠죠? not until. not until이잖아. until이 하고 나서 비로소 뭐했다. 맞습니까? not until. 유명한 구문이죠. until이 어디까지 갑니까? until은 여기까지 있다 보니까 딱 끊어서 되죠. not이 요 문장이 일단 도치된 거잖아. 자, 부정어 도치죠. not until 나오면 뭐 기억할까? 부정어 도치더라 되죠. 부정어 도치. 자, 부정어 도치 뒤에 어순이 어떻게 된다? 조의 SV 어순이 되잖아. 맞습니까? 조의 SV 어순이죠. 그래서 틀렸죠? SV는 어떻게 바꿔줘야 됩니까? 자, 이거는 can이 앞으로 와야 되겠죠? 이거는 자, can you 되죠? can you 블라블라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1번 틀린 표현이 되겠죠? 업상 틀린 것은 7번. 밑줄 어디 있습니까? 5번에 있네요. He noticed in the next sea 블라블라 나왔죠? 자, 이 문장도 어떻습니까? 주어 동사에 방줄 들어오잖아. 앞에 점검해 보세요. 부정어 도치 있는지 부사고 도치 있는지. 지금 only then 이게 뭐죠? only then 이게 뭡니까? 부사구 도치잖아. 부사구 도치. 그렇죠? 자, 부사구 도치가 되니까 뒤에 어순 어떻게 바꿔줘야 되겠다? 목적어 있는가 없는가 봐야 되겠죠? 지금 어음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목적어잖아. 그렇죠? 목적어는 조의 SV 어순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일반 동사니까 어떻게 바꿔줘야 되겠다? Did he notice?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틀린 표현이죠. 5번. only then 부사구 도치. 그렇죠. 뒤에 조의 SV did he notice?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네. 자, 8번. 업상 틀린 것은 3번에 such basic subjects as mathematics were learned 나왔죠? 자, 이 문제도 어떻습니까? 이 문제도 벌써 only then으로 문장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only then 시작하고 뒤에 SV 뭐 블라블라 줄 들어오면은 이거 무슨 문제다? 어순 문제가 되겠죠. 부사구 도치잖아. 그렇죠? 부사구 도치죠. 여기서 칸막 사이에 있는 이 was believed는 그냥 없다라고 생각해버리고 있어요. 중간에 끼어든 문장이겠죠. 없다고 생각해버리면 부사구 도치 뒤에는 어떻게 돼줘야 됩니까? 자, 목적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목적어 없죠? 어순은 어떻게 된다? 동사 주 어순이죠. vs 어순입니다. 그러므로 such basic subjects 자, 그런 기초 과목이죠. 수학과 같은 그런 기초 과목들은 were learned 되죠. 그때 써야 배워지게 된다 말이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제는 어떻습니까? were learned 이 동사 어디로 나가야 된다? 주 앞으로 나가줘야 된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렇겠죠? were learned 앞으로 나가줘야 됩니다. 아니면 비동사 were만 나가도 괜찮아요. 알겠죠? 여튼 틀린 표현입니다. 그렇죠?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상 틀린 것은 4번에 why didn't I tell him 나왔죠? 중간에 나왔습니다. 무슨 문제죠? 의문사 vs 어순 줄 들어갔죠? 자, 이것은 무슨 문제다? 간접 의문문 의문사 SV로 바꿔줘야 된다. 맞습니까? 그 문제가 눈치채겠죠? 그 문제가 간단하지 않나요? 주어 I가 어떻게 되면 된다? didn't 앞으로 나가주면 된다. 그렇죠? 4번 틀린 표현이죠. Why I didn't tell him 이렇게 되어 있는 얘기죠. 의문사 VS 입술 들어왔으니까 이것은 간접 의문문, 의문사 SV로 바꾸는 문제입니다. 왜 의문사 SV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의문의 의미가 사라졌기 때문에 간접 의문문에 쓰는. 그래서 의문사 SV로 바꿔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I가 앞으로 didn't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업상 틀린 것은 되죠? 자, 담배 피우는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죠? Placing a cigarette between his lips 되죠? 그 입술 사이에 시가렛을 두면서 he drew some smoke 되죠. 연기를 약간의 연기를 drew 되죠. 빨아당겼습니다. 그 폐 속으로 담배 이렇게 모금을 빨았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put out 내뱉은 거죠. 무슨 문제입니까? 이어동사죠. 대명사를 목적으로 취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사이로 와야 되죠. 이때가 사이로 와야 됩니다. put it out 이래 줘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어동사 문제. 비교 도치 부정 구문은 우리가 오히려 다른 문제들보다는 더 품사나 이런 데 비하면 더 쉽습니다. 알겠죠? 문제를 딱 보면 이게 무슨 문제인지 아니까. 그것만 알면 문제는 쉽게 떨어지는 문제입니다. 11번 어법상 틀린 것은 안 되죠. 자, 5번의 문제인데요. so 아니군요. 무슨 문제인가요, 이거? so SV 연출 들어오면은 자, so vs에 vs냐? 아니면은 좀 주어가 어떻습니까? 주어가 I로 나올 때는 이건 S 다시죠. 새로운 앞에 문장의 주어가 I는 반복될 수가 없죠. 새로운 주어입니다. 문장의 의미를 한번 해석해 볼까요? 자, 그들은 영국으로 날아갔고 그리고 유명한 장소에 갔어요. 내가 가기를 아주 원했었던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는데 그 말이죠. 그들이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는데 나 또한 할 수 있어. 어째 돼야 됩니까? 자, 나 또한 나도 할 수 있어. So could I. 그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5번 틀린 표현이죠. 됐습니까? 12번 어법상 틀린 것은 밑줄이 어디 있나요? 네, 리얼이 밑줄 있죠. 리얼이죠. 5번 문제. 자, 리얼이 딱 보는 순간에 무슨 문제다? 준부정어죠. 준부정어는 두 가지 따집니다. 뭐 따지지? 두 가지는 자, 위치. 빈도 S부사하고 위치가 똑같죠. 그 다음 자, 레어리가 있는 문장에 난네분노 있으면 안 되더라. 자, 난네분노는 없고 어떻습니까? 위치 따져보죠. 저 위치가 어떻습니까? 레어리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비동사 조동사 뒤니까 레어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 비동사 뒤로 가야 되는 거죠. 비동사 뒤로. 맞습니까? 위치가 틀렸죠. 그래서 5번 표현 틀린 표현입니다. 자, 13번 어법상 틀린 것은 자, 근데 5번에 붙여있네요. 자, 5번에 보니까 자, no more than이 있죠. no more than. 자, no more than 우리 공부했죠. no more than 한 단어로 뭐였나요? no more than 한 단어로 only였죠. only. 되죠? 자, only. 자, 문제는 appear가 명사의 동시 힘줄 들어갔어요. 자, 무조건 appear 뒤에 단수 명사가 왔으니까 무조건 틀렸죠. appear나 appear 뒤에는 무조건 복수 명사가 와야 되잖아.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우리가 해석을 잘해서 자, appear가 리들 네 개 중에 어느 것이 맞나를 따지는 문제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일단은 셀 수 있는 개념인지 셀 수 없는 개념인지를 판단해야 이게 리들이 들어가야 되냐, 퓨가 들어가야 되냐 계획부터 따져야 되겠죠. 지금 문제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자, 전송 시간은 자, to the receiver 되죠? 우리가 받는 사람에게 그 전송 시간은 단지 몇 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죠. 몇 분밖에.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셀 수 있는 복수 개념이 나오는 거죠. 몇 분인 개념이니까. 그래서 세컨즈가 들어가줘야 되겠고 의미도 동시에 뭐가 됐으니까 어필 표현은 그대로 맞는 거죠. 됐습니까? 셀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 S 붙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필 표현은 맞는 거죠. 그래서 5번은 세컨드 뒤에 S를 붙여야 되는 거죠. 역시 5번인데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14번 어법에 맞는 표현 되죠. 어법에 맞는 표현. 자, B번이죠. 자, 리더라고 퓨 or no worry이죠. no worrying 되죠. 자, 여기 or가 있습니다. 무슨 표현이죠? 자, no worrying. 경고가 없거나 경고가 거의 없거나. 그죠? 경고가 없거나 거의 없거나 되죠. 경고가 거의 없거나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뒤에 이 명사가 무슨 명사입니까? 어린 단수 명사죠. 단수. 자, 단수 명사가 왔다는 것은 뭐가 정답이다? 자, 리들이 정답이라는 얘기죠. 리들이. 그렇죠? 리들이. 셀 수 없는 개념으로 취급했단 말이죠. 자, 15번 업상 틀린 것은 1번 하고 역시 3분 문제 있네요. 1번. 자, the most. 자, 최상급이 들어왔으니까 형사의 최상급인지 비교급인지. 지금은 가장 흔한 보통의 실수는 되죠. 두 개가 아니죠. 최상급 표현 맞고 형사이기 때문에 더 붙은 건 맞고. 자, 1번은 맞는 표현이라는 얘기죠. 표 미닝 무조건 틀렸죠. 표 뒤에는 복수가 와야 되니까. 되죠? 네. 이것도 역시 한번 맞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지금 이 문제 비오러 되죠? 비오러 메이싱이 되죠. 자, subject. 이 subject가 우리가 피조 지금은 우리가 피실험자 뜻도 있지만 이거는 또 피사체 사진 찍을 때는 지키는 대상 피사체라는 뜻도 있죠. 자, 그래서 그 피사체는 is 거의 의미가 없다 이래 와줘야 되겠죠. 거의 의미가 없다 의미. 그러니까 셀 수 있는 개념으로 파악을 할 수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무조건 틀렸습니다. 표현에는 복수호수기 때문에 다음은 무조건 답이죠. 얘가.
자, 그럼 이게 4개 중에서 어느 게 맞나? 지금은 해석을 해보니까 자, 피사체는 거의 의미가 없다. 거의 의미가 없다 되니까 셀 수 없는 개념이죠. 그러므로 P가 아니라 P가 아니고 뭐로 바꿔줘야 되겠습니까? 미들로 바꿔줘야 되겠죠. 부정의미가 나오니까. 되겠죠? 독해 예술에 보면 부정의미가 나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비교도치 부정구문 15문제를 우리가 한번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문제를 풀기 전에 인강을 듣기 전에 해석을 갖다 먼저 한번 보고 이 문제를 갖다 여러분들이 설명을 듣도록 하세요. 네, 이상 이렇게 해서 제5장 비교도치 부정구문 문제풀이를 마침으로써 제5장 강의와 문제풀이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 여러분 수고했어요.